정말 반갑습니다. 이제 시즌 열흘 앞으로 다가왔고요. 주간야구 첫 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첫 회에는 주간야구의 터줏대감 두 분을 함께 모셨습니다. 이순철 위원, 안경현 위원 모셨는데 이순철 위원님께서는 참 나라가 부른다고 저희 회사를 저버리시고 프리미어 12회 코칭 스태프로 참가를 하셔서 우승을 또 이끌고 이렇게 오셨는데 모두가 잘 돼도 좋잖아요. 뭐 그것이 불만이었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나라가 부른다라고 근데 이제 하셨는데 야구 방학 기간 동안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전 뭐 또 야구를 생각하면서 지냈다고 한다면 그건 너무 뻔한 이야기 같고요. 근데 뭐 겨울 내내 뭐 시상식 다니고 했으니까 결국은 야구하고 연관된 일을 하고 다녔어요. 예.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시간 다 가서 이제 캠프 갔다 오고 그러다 다시 주간 야구를 하게 되네요. 예. 이렇게 이순철 위원께서 또 주간야구 첫 회를 빛내주고 계시고요. 그리고 이순철 해설위원께서 자리를 비운 동안 야오이마이 한 방에 떴던 우리 안경현 위원은 어떻게 지내셨는지 궁금한데요. 저요, 굉장히 기쁜 일이 있었습니다. 예. 어릴 때 헤어진 동생을 찾게 돼가지고요. 상당히 좀 뜻깊은 그런 이제 비시즌을 좀 보냈습니다. 개그맨 김대희 씨요. 네. 예. 얼마 전에 정우영 아나운서 주선으로 만나게 됐는데 정말 어릴 때 헤어진 동생을 찾은 그런 기분이었어요. 정말 얼굴 똑같이 진짜 닮은 것 같은데. 많이 닮았습니다. 정말 닮았습니다. 네. 그렇게 예. 눈도 커요? 근데 실물도? 제가 좀 큰데요. 제가 좀 안희원보다도 적은 눈이 어디 있어요? 안희원이 제일 크지. 그러니까 제 얼굴에서 조금 길게 늘어뜨리면 그게 딱 김대희 씨 얼굴입니다. 정말 똑같아요. 나중에 언제 저희가 한번 공개를 해드리겠고요. 오늘 안희원보다 큰 눈이 어딨냐고 맞구나. 그나저나 제가 참 궁금한 게 지금 저희 베일에 가려져 있는 신입 해설위원이 또 와 있어서 저희가 저희 분위기를 좀 어떻게 좀 느끼게 해드릴까 하고 일단 자기의 치부를 좀 공개를 해야 되잖아요. 최근에 안경현 해설위원은 봉중근 선수랑 어떻게 지내고 계세요? 뭐 잘 지내죠? 예. 이사도 정말 서로 깍딱이 잘하고요. 정말 잘 지내고 또 우리가 또 잘 지내야 될 사람이 상당히 많잖아요. 예. 정우영 아나운서도 공서영 씨랑 어떻게 지내는지 상당히 궁금하거든요. 제가. 공서영 씨랑 저랑 문자를 하면요. 내용의 해석이 안 돼요. 하트가 너무 많이 날아다녀서 의미 해석이 불가능할 정도로 많다는 거는 그만큼 경기를 한다는 얘기거든요. 정말 잘 지내고 있는 사이거든요. 예. 단어를 안 쓰고 그냥 하트만 날린다. 귀찮은 거죠. 그냥 계속 하나만 누르면 되니까. 저는 정우영 씨가 공처가를 알고 있는데 네. 오늘 방송 나가고 난 이후에는 조금 괴롭겠네요. 아내가 아마 이걸 안 볼 거예요. 예. 저 이순철 해설위원께서도 저 이상훈 코치와의 또 회합의 자리를 자주 요즘에 갖고 계신다고요? 그리고 이상훈 코치하고의 이연을 이야기하면 상당히 오래전 일이기 때문에 예. 짧게 이야기하기가 굉장히 곤란한 질문인데요. 그런데 한 10년 만에 이상훈 코치하고 만나서 소주 한 잔 기울이고 최근에는 이제 이상훈 코치가 이제 코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앞으로 지도자로서의 나가야 될 방향들에서 이야기할 정도로 굉장히 가깝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예. 근데 좀 우아하게 생각하실 거예요. 여러분께 그 장면을 언젠가는 공개를 해드릴 것을 약속드리겠고요. 서재웅 의원, 우리 이렇습니다. 네. 우린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렇다면 서재웅 의원은 네. 정근우 선수 어떻게 지내고 있습니까? 네.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봉중근 선수 이야기 나오고, 그다음에 이상호 코치 이야기 나오고, 정근우 이야기 나오겠구나. 예. 근데 잘 지내고 있어요. 서로 뭐 골프도 다니고, 예. 비시즌 때 연락도 하고, 뭐 6년 전 일이지만 그 이후로 화해를 했고, 예. 지금 정말 친한 형 동생 사이로 편하게 지내는 사이입니다. 정말 저 환한 미소. 두 분의 함께 있는 미소가 정말 아름다운데요. 그래도 서재웅 해설위원 하면은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태극기잖아요. 네네. 에인절스 스타디움이었나요? 네, 맞습니다. 거기에 꽂았던 그 거대한 태극기. 네. 그 거대한 태극기가 아직도 마운드 위에서 자라나고 있다는 소문이 있어요. 그 당시를 좀 회상해 주신다면 어때요? 저희가 일본을 이기고 나서 이제 예. 마운드에서 이제 교민분들께 이제 인사를 하고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겼습니다. 이런 인사를 하고 내려오는데 마운드에 태극기가 좀 이렇게 눕혀져 있는 거예요. 예. 근데 그게 왜 우리나라 태극기가 저렇게 땅에 떨어져 있지라는 생각을 좀 가져서 저 태극기를 좀 세우고 싶다. 예. 그래서 저 혼자 다 인사하고 떡하고 들어가는데 저 혼자 남아서 한 5분 동안을 이제 미국 마운드를 알다시피 단단하죠. 딱딱하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막 흙을 모아서 해서 태극기를 제가 꽂았죠. 예. 그리고 나서 이제 내려오면서 이제 한 가지를 또 노렸었는데 예. 그 한 가지가 CF를 많이 노렸었는데 CF는 이승엽 선수가 그 이후에 그런데 또 후배 선수들이 네.
그 태극기를 마운드에 꽂는 그런 걸 참 많이 흉내를 냈어요. 지금 그림으로 확인하고 계신데 2009년에도 그랬고 2014년에도 그랬고 이렇게 태극기를 꽂았는데 이 태극기의 사이즈가 작잖아요. 저 아담하죠? 네. 반면에 이제 저 서재영 해설위원이 꽂았던 태극기는 저 분명히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마운드 위에서. 예. 저 구장 관리인이 저거 지금 그 뿌리 제거한다고 지금 굉장히 고생하고 있다는 소문까지 들릴 정도로 굉장히 큰 태극기를 꽂으면서 대한민국의 자긍심을 높여줬던 서재영 해설위원이 이제 주간 야구 패밀리로 합류를 했습니다. 서재영 위원의 이 주간 야구 또 올 시즌을 맞이하는 각오를 좀 듣고 싶은데요. 뭐 주간 야구 같은 경우는 한 주 한 주 이슈가 되는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예. 그 이슈에 맞게끔 제가 잘 공부해서 또 와서 여러분께 많이 설명해드리고 또 제가 처음 해설위원 하는 만큼 또 나름대로 공부를 많이 하고 또 두 해설위원님께 많이 물어봐서 최대한 시청자 여러분께 재밌는 야구로 보답하겠습니다. 예. 우리 둘한테 물어봐야 답 안 나와요. 도와주셔야 됩니다. 답 안 나온다니까. 저희 뭐 다른 건 드릴 게 없고요. 일단 환영의 박수로 서재영 감사합니다. 해설위원을 맞아드리겠습니다. 아니 근데 그래도 왜 질문만 하고 그러면 정원 캐스터는 한만정 위원하고 잘 지내고 있어요? 저 공소영 씨와의 관계를 저 했는데 한만정 위원하고 한만정 해설위원과도 정말 참 돈독하죠. 아, 그래요? 아우 동생이 아니죠. 형님 동생. 갑자기 당황했네요. 예. 그리고 그 창원 마산이죠. 마산 내려갈 때마다 저 한만정 의원과 같이 이제 또 술도 한잔 하고 그렇게 아주 잘 지내고 있습니다. 한 번씩 싸워야 돼요. 서로 이제 더 돈독해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모든 팀들이 이렇게 팀도 그렇지만 이제 팀 팬들도 참 많은 서로 간의 토론을 벌이잖아요. 그러는 과정 속에서 조금 더 그 야구에 대한 애정이 솟아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겠고요. 그리고 근데 한 가지 예. 야구 팬들이 부탁하고 싶은 게 있어요. 야구 팬들에게 이제 뭐 쉽게 구단 모든 팬들에게 야구를 보시면서 격하게 토론하시고 야구 보시고 하는 건 좋은데 예. 그게 너무 감정으로 치우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상대에게도 자꾸 그렇게 되다 보면 프로야구의 어떤 그 보는 의미라든지 묘미가 없어지지 않게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예. 너무 그냥 자기 팀 응원한다고 그래서 너무 감정이 앞서다 보면 승부의 세계에 즐기는 맛, 프로야구를 즐기는 맛이 좀 떨어지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동의합니다. 그렇어요. 예. 그 부분은 조금 더 야구 팬들이 생각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볼 때 한 줄 평을 한번 시작해 주실까요? 글쎄요, 16년 제가 한 줄 평을 위기이자 기회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이게 한 줄 평을 했는데요. 제가 볼 때는 작년 시즌 끝나고 메이저리그로 스타 플레이들이 많이 빠져나갔잖아요.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시즌 초반에 지금 그 시범 경기를 하는데 팬들의 어떤 야구에 대한 그 갈증 때문에 시범 경기지만 많이들 찾아오시는데 그건 갈증이거든요. 그 갈증을 새로운 선수들이 좀 그 빠져나간 스타 플레이 자리들을 메워주지 못하면 그 갈증은 하루아침에 물거품처럼 싹 빠져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위기지만 그 스타 플레이 나가서 위기지만 새로운 선수들이 다시 발굴이 돼서 또 좋은 성적을 내면 팬들의 어떤 희망은 꺼지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16년은 프로야구는 위기이지만 새로운 선수들이 좋은 선수들이 나타나서 어떤 그 관심을 갖게 만든다고 한다면 제가 볼 때는 또다시 프로야구는 기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 저도 여기에 좀 잔뜩 동의하는 한 줄 예상을 잠시 후에 또 해드릴 텐데요. 안경현 의원의 한 줄 예상 한번 들어볼까요? 올 시즌 팀들을 본다면 삼국지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예. 그래서 천하 삼군지계라고 얘기를 했는데 삼성의 위치가 좀 달라졌거든요. 최고의 자리에 있던 삼성의 위치가 이제는 두산과 NC 이 세 팀이 나눠 가지는 그런 형국이 됐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한번 예상을 해봤습니다. 예. 최근에 삼국지 읽으셨어요? 아니요, 굉장히 오래됐어요. 굉장히 오래됐는데 집에 뭐 만화로 된 삼국지가 참 많더라고요. 예. 아들이 너무 좋아해서 많이 있는데 뭐 화장실 갈 때마다 하나씩 보죠. 예. 저는 그래서 그 이제. 한 줄 평 다 얼른 보고요. 네. 안경현 의원 요즘 뭐 삼계탕을 많이 먹어요. 진짜 얼른 듣는 생각이. 삼분지계라고. 예. 자, 이제 서재영 해설위원의 첫 번째 공식 멘트 한 줄 예상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네버엔딩 스토리라고 적었는데요. 네. 뭐 항상 끝나지 않는 이렇게 16년이 뭐 올 한 줄 평이지만 예. 시즌 한 줄 평이지만 그래도 저희 야구에 대한 이야기라든가 스토리 그다음에 예. 팀들의 그런 순위 관계 이렇게 예. 계속 이어가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지었습니다. 예, 야구는 계속해서 지속되는 네. 이야기다라는 의미를 또 서재영 해설위원이 담아줬고요. 그리고 저는 KBO is my MLB라고 이거 괜히 이거 영어로 또 했네요. 예.
사실 이 말이요, 과거 농구 선수 국내에서 잠시 뛰었던 단테 존스라는 굉장한 NBA 출신의 스타 플레이어가 있는데요. 이 선수가 우리나라 리그에서 뛸 때 그런 인터뷰를 한 적이 있어요. KBL is my NBA라고 그런 인터뷰를 한 적이 있는데, 제 마음이 그렇습니다. 많은 선수들이 MLB로 빠져나가고 또, 시청자 여러분, 팬 여러분도 또 MLB에 대한 관심도 많이 높아지겠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 KBO의 가치, 그리고 또 KBO에 대한 자긍심을 분명히 가져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KBO is my MLB라고, 이야기를 붙였고요. 이렇게 자긍심을 가지고 올 시즌 중계방송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은 캐스터가 말씀하시는 부분은 적극적으로 공감을 하는데 그 부분은 우리 야구인들이, 우리 후배들이 그렇게 관심을 갖도록 자긍심을 갖도록 해줘야 된다니까요. 그렇게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절대 안 되는 거죠. 북상 오래 앉아서 자긍심만 가져달라면 어떻게 해요, 팬들이. 그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오늘 서재흥 해설위원도 데뷔 무대를 지금 치르고 있는데 저희 SBS 스포츠에서도 또 데뷔 무대를 치르는 아나운서가 한 분이 있어요. SBS 스포츠의 드래곤볼 여의주 아나운서를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의주 아나운서가 소개하는 주간 야구 핫세븐입니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여의주입니다. 돌아온 주간 야구와 함께 핫세븐도 새롭게 시작합니다. 스프링 캠프에서 주목받은 선수 핫세븐. 캠프에서 연일 불방망이를 휘둘렀던 넥센의 강지광. 힘만큼은 박병호보다 낫다는 평가를 얻어냈습니다. 2년 연속 시즌 초 부상을 되풀이했던 그가 올해 드디어 넥센의 희망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까요? 올겨울 제구력 강화에 주력했다는 롯데의 박세웅. 여기에 체중까지 증가하면서 공끝은 한층 묵직해졌습니다. 집중 선발 수업을 받은 21살의 박세웅. 과연 롯데 연건의 계보를 이을 수 있을지 기대됩니다. 박성민을 향한 관심은 캠프 내내 뜨거웠습니다. 이미 새 팀에서의 적응을 마친 그는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 개막만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이 94억 원의 사나이, NC 우승의 마지막 퍼즐이 될 수 있을까요? 도미니카 출신의 우투수 헥터. 올 시즌 외국인 선수 중 가장 큰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170만 달러의 몸값이 이를 증명하고 있는데요. 양현종과 함께 강력한 원투펀치로 성공할 수 있을지 기아 팬들의 관심이 뜨겁습니다. 여전히 잠재력 가득한 김주영을 향해 김기태 감독이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바로 유격수로의 변신. 데뷔 후 가장 몸 상태가 좋다고 고백한 13년차 김주영. 과연 올 시즌을 최고의 기회로 만들 수 있을까요? 로사리오의 위력은 과연 어느 정도일까요? 메이저리그 통산 71개의 홈런 기록으로 큰 주목을 받은 로사리오. 역대 외국인 타자 몸값 기록도 갖추었죠? 130만 달러의 로사리오가 자신의 진가를 증명해낼 수 있을지 함께 지켜보시죠. 나바로가 떠난 빈자리, 캠프 기간 눈도장을 받은 선수 바로 6년차 백업 백상원이었습니다. 삼성 2루의 새 주인으로 떠오른 백상원, 캠프에서 가장 주목받은 선수 1위에 이름을 올렸네요. 2016 첫 번째 핫세븐이었습니다. 네, 1위를 백상원 선수가 차지를 했는데요. 투표인원 6명 중에서 과반수에 해당하는 3표를 얻었습니다. 이순철 해설위원 그리고 서재흥 해설위원 또 제가 백상원 선수를 선정을 했었는데 이순철 해설위원 백상원 선수에 대해서 좀 기대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일까요? 제가 볼 때는 그동안에 7, 8년 지금 입단이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백상원 선수가. 근데 1군에서는 전혀 거의 못 보던 선수잖아요. 그런데 피처스에서는 타격왕도 있고 그러니까 타격왕을 했다고 한다면 그 정도 타격의 기술을 가지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백상원 선수가 앞으로 1군에 와서 그 멘탈적인 부분만 잘 이겨내면 가지고 있는 기술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지금 나바로 선수가 빠진 2루 자리에 백상원 선수가 캠프 때는 조금 제가 볼 때는 백상원 선수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시범 경기 와서는 지금 전제 가치를 확실하게 좀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멘탈 부분 정도만 잘 이겨낸다고 한다면 나바로 선수의 어떤 빈자리를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예.
서재영 의원은 좀 어떤 점을 주목하고 계세요? 저는 백상원 선수에 대해서 그러니까 제가 퓨처스리그에서 예. 13년, 14년, 15년 이렇게 계속해서 예. 쭉 봐온 선수인데 일단 안정적이에요. 수비도 그렇고 타격도 그렇고 좀 한 가지 흠이라면 좀 주루면에서 달리기가 좀 느린다는 편에서 그게 좀 예. 많이 용은 있지만 그 주루 빼고서는 뭐 수비, 장타력, 성구안 이게 다 갖춘 선수이기 때문에 예. 충분히 1군에서도 통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백상원 선수의 올 시즌 1군 활약을 한번 기대를 해보겠고요. 이순철 의원님께서는 백상원 선수 포함해서 이제 7명의 선수를 꼽아 주셨는데요. 뭐 정희윤 선수, 이천웅 선수, 또 헥터, 지크, 웹스터, 송은범 선수인데 송은범 선수를 꼽아주신 이유가 어떤 점인가요? 한때는 송은범 선수가 윤성민 선수하고의 어깨에 자웅을 겨룰 수 있는 그렇죠. 대표적인 강속구의 슬라이더를 잘 던지는 투수였잖아요. 예. 그런데 최근 지금 몇 년간 송은범 선수가 거의 좀 살아나지 못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송은범 선수가 올 시즌에는 나이도 그렇고 반드시 살아나줘야 되고 또 하나 입장에 봤을 때 지금 노조수 선수도 투구를 아직 하지 않고 있고 부상 선수가 많은 상황에서 5선발이 완전히 갖춰진 상태가 아니에요. 그렇게 보면 만약에 노조수와 마이스트리 선수가 들어와서 이뤄준다고 한다면 안영명, 송은범 이런 선수들이 그러니까 송은범 선수 살아나줘야 선발의 구색이 갖춰지면서 하나가 지향하는 우승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예. 개인적으로 송은범 선수가 시범인대 와서 하는 걸 보면 그 전에는 사실은 큰 커브도 던지고 체인지업, 뭐 빠른 볼 이렇게 슬라이더 이렇게 던졌었는데 예. 타자들에게 이미 상대 타자가 다 읽히면서 그게 다 한 타이밍으로 다 쳐버리거든요. 지금 그 송은범 선수의 투구를. 그런데 최근에 와서 슬러브를 던진다고 하니까 슬러브는 슬라이더와 커브의 그 중간 사이에 던지는 건데 예. 타자가 만약에 박자가 맞춰서 딱 한 박자로 반 박자로 쉬어서 딱 친다고 한다면 슬러브는 약간 더 한 반 박자 정도 더 쉬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타이밍을 뺏으면서 조금 더 타자들을 좀 타이밍을 주자는 그 괴로움을 좀 주겠다 이러 하면서 새로운 구정을 좀 만든 것 같은데요. 예. 만약에 그게 성공이 된다고 한다면 송은범 선수는 부활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예. 신무기가 과연 통할지 한번 올 시즌을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이제 안경현 위원의 선택인데요. 김주형, 강지광, 조수행, 최형우, 나성범, 로사리오, 보우덴 선수인데요. 두산 선수 2명, 그리고 그중에 1명 조수행 선수입니다. 조수행 선수에 대해서 어떤 점을 기대하고 계신 거죠? 그러니까 조수행 선수를 보면 예전에 95년에 그 정수근 선수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예. 예, 정수근 선수처럼 수비도 되고 빠르고 제가 볼 때 정수근 선수보다 더 빠른 것 같고요. 예. 그리고 타격도 되는 선수거든요. 올 시즌에 조수행 선수가 1군에서 움직여준다면요. 두산으로서는 하나의 외야수가 더 생기는 거고 그리고 지금 현재 있는 외야수들이 좀 긴장을 할 만한 그런 선수고요. 예. 거기다 또 최용우 선수, 나성범 선수를 제가 뽑았는데 자, 지금 테임즈 선수에게 대항마는 그 두 선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박병호 선수가 떠난 이 자리에서 홈런왕 경쟁을 할 수 있는 이 두 선수가 올 시즌 좀 기대가 됩니다. 예, 분발을 해달라라는 그런 또 부탁까지 해주셨고요. 자, 서재영 해설위원의 선택은 장필준, 이준형, 오준혁, 그리고 백상원, 임병욱, 김윤동, 김주영 선수인데요. 가장 눈에 띄는 이름이 역시 그 장필준 선수, 또 이준영 선수예요. 네, 제가 장필준 선수를 캠프 가서 봐왔는데요. 지금 현재 삼성이 마무리가 지금 부재잖아요. 예. 오승환 선수가 떠나고 또 임창용 선수가 떠나면서 지금 또 안지만 선수가 또 거치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지금 장필준 선수가 지금 별처럼 탁 솟아 나왔는데 예. 지금 뭐 볼 끝으로 보나 뭐를 보나 지금 오승환 선수가 거의 흡사한 볼이에요. 예. 뭐 볼도 묵직하면서 볼 끝이 살아있는 그런 선수이기 때문에 삼성의 마무리 자리를 좀 맡아주지 않을까라는 제 개인적인 생각을 해보고 예. 또 이준영 같은 선수는 지금 KD에서 넘어오면서 투구폼을 교정을 하면서 본인이 마이너스를 갖고 있던 이런 제구력을 잡았기 때문에 예. 그러면서 또 지금 LG의 선발 한 자리를 지금 이제 자리를 잡으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는 선수인데 예. 이 선수가 LG의 한 자리를 잡아준다면 또 LG는 또 한 번에 선발 자리에서 숨통을 칠 수 있겠죠. 예, 이준영 선수 또 좋은 활약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저는 백상원, 이병규, 박세웅, 김광현 그리고 박성민과 곽정철, 리퍼트 선수까지 뽑아봤는데요. 9번 이병규 선수입니다. 이병규 선수가 이제 올해가 FA 3년 계약을 했으니까 마지막 해인 걸로 알고 있어요. 과연 이 마지막 투혼을 또 불사를 수 있을지 한번 기대가 되고 그리고 또 김광현 선수가 시범 경기부터 굉장히 컨디션이 좋기 때문에 올 시즌 또 어떤 활약을 펼칠지도 한번 기대를 해봐야 될 것 같아서 이렇게 한번 선정을 해봤습니다. 지금까지 기대되는 선수 7명씩 핫세븐을 통해서 만나봤습니다.
본격적으로 2016 시즌을 한번 예상을 해 보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뭐 몇 강 몇 중 몇 약 이런 식의 그 식상함을 좀 탈피를 해서 오늘은 SBS CNBC처럼 저희가 한번 주식과 한번 결합을 해봤습니다. 한눈에 저희 모든 해설위원분들의 예상을 한번 담아봤는데 보시죠. 여기서 이제 일치하는 부분 같은 경우는 삼성과 넥센이 좀 하락세를 하락세에 접어들 것이다라는 그런 좀 예상이 좀 있는데 저희가 이 순위를 정규 시즌 순위, 지난 시즌 정규 시즌 순위로 한 이유는 올 시즌 이제 정규 시즌에 대한 예상이기 때문에 이렇게 지난 시즌 정규 시즌 팀 순위를 기준으로 삼았고요. 그리고 그 화살표가 세목골이 하락 그리고 하락 혹은 또 상승이고요. 그 적나라한 화살표가 이제 상한 혹은 하한으로 이렇게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일단 삼성과 넥센의 하락 혹은 이 하한은 전 해설위원분들이 좀 일치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제 삼성 같은 경우만 이순철 안경현 위원만 이제 좀 보합으로 갈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근데 이 두 팀 같은 경우는 저희가 구화 숫자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제 코너를 좀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NC부터 좀 이야기를 나눠볼까 하는데 대부분이 이제 NC의 전력을 상승 또는 상한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박성민 선수의 존재가 이렇게 큰 걸까요? 안경현요? 뭐 그동안의 전력에서 빠진 전력 없고요. 예. 여기다 박성민 선수의 그 홈런이나 타점 그리고 그 삼루에서 수비 이쪽으로 본다면 사실 그 박성민 선수 하나 때문이라도 이제는 우승을 해야 되지 않을까? 우승할 시기가 왔다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그렇기 예. 때문에 상승이라고 봐야 되겠죠. 예. 이순철 해설위원은 NC의 어떤 점을 좀 높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뭐 누가 이야기를 다 하잖아요. 박성민 선수의 영입이 결국은 NC가 급상승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조금 더 내면을 좀 더 깊이 들여다봐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러니까 분명히 NC가 전력 그 급상승은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시범 경기를 통해서라든지 나타난 면을 보면 또 시범 경기를 하지 않을 때도 제가 그 마음속으로 그냥 용병을 빼놓고 제 3, 4, 5 선발이 과연 단기전에 가서 확실하게 경기를 잡아줄 수 있는 토종 선발이 과연 나와주느냐. 지금 이재학, 이태양, 이민호 이 세 선수가 가장 앞서가고 있는데 예. 한 이 단기전에서 뭐 페널티에서는 충분히 끌고 갈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단기전에 가서도 이 세 선수가 어떤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서 NC가 전력이 급상승이냐 아니면 그냥 뭐 조금의 상승이냐 박성민 선수 영입이 됐어도 예. 그렇게 지금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일단 변수는 예. 그 토종 3명의 선발들이 좀 키를 잡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예. 일단 이순철 해설위원께서는 그렇다면 이제 상한보다는 좀 상승 정도다라고. 예, 저는 그렇게. 예. 반면에 이제 서재영 위원은 상한으로 또 보셨단 말이에요? 네, 뭐 NC 같은 경우는 뭐 아까쯤에도 해설위원님들 다 말씀해 주셨지만 뭐 두말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네, 지금 뭐 박성민 선수 그 선수 하나만으로도 지금 뭐 1번부터 9번까지 정말 쉬어갈 수 없는 타순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뭐 저는 그래서 이렇게 적어냈습니다. 예. 자, 이제 두산 볼까요? 지난 시즌 코리안 시리즈 우승팀인데요. 여기선 이제 안경현 위원과 제 생각이 좀 다릅니다. 안경현 위원은 두산 전력을 상승으로 보셨어요? 네, 김현수 선수가 빠져서 하락으로 생각할 수도 있지만 또 시범 경기나 캠프를 봤을 때 또 선수가 또 나오더라고요. 예. 좋은 선수들이 많이 나오고 아까 조수행 선수도 얘기했지만요. 그리고 그동안에 두산이란 팀은 외국인 투수, 리포트 선수 외에는 외국인 투수와 타자에 대한 그런 활약이 없었어요, 거의. 예. 근데 올 시즌엔 좀 달라질 것 같아요. 이 두 선수들의 그 활약이 올 시즌 좀 괜찮을 것 같아서 저는 김현 선수가 빠진 자리보다는 이 외국인 선수 두 선수의 활약이 그것을 좀 앞설 것 같고 그리고 전력이 생각하지 않았던 선수들이 다시 한번 또 올라왔거든요. 그리고 예. 전체적으로 봤을 때 두산은 아직 기량이 정점에 오지는 않았다고 봐요. 정점으로 가는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 두산의 전력도 상승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냥 저도 상승으로 할 걸 그랬네요. 지금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저는 김현 선수에 대한 그 이름값 역시 좀 빼놓을 수가 없을 것 두산 같아요. 전력에 덧붙이다 보면 네. 두산은 이 필하는 문제를 순환을 잘 시켜가지고 네. 예. 금방 이야기했던 그런 뭐 이우성 선수라든지 박세혁 선수, 뭐 유지혁 선수, 뭐 저도 생전 처음 보는 선수들이 있던데 예. 시범 경기 통해서 보니까 그러니까 용병 세 선수만 투수 둘의 타자 이 세 선수만 어느 정도 역할을 하면 김현수 선수의 공백은 전혀 느끼지 않을 거거든요. 예. 오히려 야수들이 항상 부상으로 뭐 주전 이탈을 한다고 해도 그 공백을 잘 메울 수 있는 선수들이 항상 도사리고 있더라고요. 예. 시범 경기를 통해서 그렇게 나타나고 근데 있어요. 게다가 이쪽에서는 올해 또 시즌 막판에 이성곤 선수가 또 나왔잖아요. 예. 아이고
전력이 급상승하겠는데요. 이성군이가 누군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그 선수 성을 바꾼 걸로 알고 있어요. 유성군. 설마요. 그리고 캠프 때부터 박세혁 선수만 보면요. 이인철 위원께서 눈에서 하트가 나오더라고요. 예, 아니, 그만큼. 그건 제가 그런 게 아니고 그 팀을 맡고 있는 김태형 감독도 그렇게 봐요. 본인이 포수 출신이어서 그런지 또 유독 더 이뻐하던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뻐하도록 그 선수가 하니까 그렇게 하겠죠. 예. 우리는 내부에 안 있으니까 잘 모르지만. 예. 그리고 이제 또 의견이 갈라지는 부분이 또 있어요. 기아 타이거스인데요. 기아 타이거스의 가장 최근까지 몸을 담고 있던 서재영 해설위원은 기아 전력을 하락으로 보셨고요. 네. 반면에 이제 이순철 해설위원께서는 기아 전력을 상승으로 네. 보셨습니다. 네. 어떤 이유일지 좀 이건 좀 이야기를 좀 들어보고 싶은데 서재영 위원부터 한번. 그래서 저는 플랜을 두 가지를 가지고 왔어요. 예. 플랜 A는 윤성민 선수가 선발 자리를 꿰차고 한 시즌을 뛰었을 때는 예. 제가 생각했을 때는 하락적으로 제가 생각을 했거든요. 제가 기아에 8년 동안 있으면서 팀 타율을 8년 동안 있으면서 예. 정말로 5위 이상 올라간 적이 없어요. 예. 그렇다고 보면 정말로 선발 피차와 마무리 피차로 해서 기아의 팀은 돌아간다고 저는 생각을 해왔거든요. 근데 작년 시즌이 그런 시즌이었거든요. 예. 유성민 선수가 마무리를 맡아주면서 이길 수 있는 게임을 최대한 이겨주고 그다음에 최대한 질 수 있는 게임은 유성민 선수를 아끼면서 잘 이렇게 에너지 효과를 해주기 예.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렇게 유성민 선수가 선발로 들어갔을 경우에는 하락을 했었고 예. 유성민 선수가 작년처럼 마무리를 맡아준다 그러면 예. 작년 같은 그런 시즌을 하지 않을까라는 제 생각을 해봤습니다. 윤성민의 활용에 좀 시즌 전체 성적이 달려있을 수 있다라는 거군요. 뭐 지금 현재로서는 기아가 지금 마무리를 찾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예, 예. 이건 뭐 심동 선수도 그렇고 예. 뭐 한승현 선수도 그렇고 그런데 지금 마땅하게 지금 대처할 만한 선수가 없어요. 윤성민만큼은 대처할 만한 선수가 없기 때문에 예. 뭐 기아가 항상 연패를 가고 그다음에 하위권에 있을 때는 마무리 투수가 없을 때는 항상 그런 현상이 일어났었거든요. 예. 근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그런 현상이 없었단 말이죠. 윤성민 선수가 들어오면서 마무리를 맡아주면서 뒷문을 확실히 잠가주니까 중간 투수들도 자신감을 얻어서 이길 수 있는 경기는 모든 힘을 쏟아부어서 이겼기 때문에 그래서 윤성민 선수가 마무리로 가게 된다 그러면 아마 좀 상승 효과가 나지 않을까. 지킬 수 있는 경기는 지켜줬던 윤성민이 좀 마무리를 갔으면 가면 이제 이길 수 있다 이런 이야기고요. 반면에 이제 이순철 해설위원은 어떤 점으로 놓고 봤을 때 상승으로 좀 평가를. 그러니까 서영 의원은 예. 이제 뭐 나온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속속들이 양파 속 들여다보다 다 보면서 이야기를 저는 예. 그냥 야구는 투수 노름이라고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선발 4명이 또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원투펀치가 1, 2번에 양현종, 윤성민 또 지크, 해크 뭐 이렇게 해서 포진해 있기 때문에 일단 싸움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상대하고 예. 일단 경기의 시작을 딱 하면 일단은 지고 들어가지는 않는다는 거죠. 일단 선발이 강하게 이기고 들어가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 선발 4명이 확실하게 돼 있고 그다음에 또 뭐 한기주 선수와 곽정철 선수가 어느 정도 할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 선수들이 돌아와서 지금 10억 정도만 해준다고 해도 금방 서 의원이 그 염려했던 예. 그 마무리 부분에서도 집단적으로 돌리면서 경기를 풀어나갈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 선발이 강하니까 경기를 할 수 있으니까 일단 지고 들어가지 않는 경기를 시작하면서 경기를 풀어가니까 작년보다는 좀 낫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요. 일단 싸워줄 수 있는 선발이 있다라는 점을 이순철 해설위원께서는 좀 이야기를 해주고 계시고요. 여기에 이제 전 해설위원들의 상승 평가를 받은 구단이 한 구단이 또 있습니다. 바로 롯데자이언츠인데요. 안경희 의원은 롯데자이언츠의 상승을 어떻게 좀 전망을 하고 계신 거죠? 마무리 쪽이 상당히 좋아졌잖아요. 예. 그때 가장 부족했던 부분은 그 경기 6회 이후 후반이 상당히 약했는데 정말 뭐 어떻게 본다면 돌려막기를 했잖아요. 예. 근데 이제는 돌려막기가 아니라 딱딱 나눠져 있는 그런 그 팀 마무리를 가졌기 때문에 롯데는 분명히 그 타선에 그 마무리 정도면은 충분히 전력이 상승했다고 보고 그리고 선두권 한번 위협해 볼 수 있는 그런 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서는 경기면 이길 수 있다. 그렇죠. 여기에 이제 동의를 두 분도 좀 하시는 건가요? 저는 뭐 항상 인터뷰 때도 말씀드렸는데 예. 롯데는 제가 봤을 때는 올해처럼 그러니까 10개 구단 나머지 9개 구단을 비교를 해봐도 그렇고요. 올해처럼 전력을 만들기가 쉽지가 않아요. 네. 단 이제 마무리나 중간에 있는 투수들이 나이도 좀 있고 하기 때문에 정대현 투수라든지 예. 나이가 많은 선수들이 경험이 많은 선수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올해가 가장 우승을 할 수 있는 기회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감독이 아무래도 좀 신입 감독이기 때문에 경기를 어떻게 풀어가냐 또 팀 분위기를 어떻게 만들어가냐가 롯데가 풀어야 될
숙제, 가장 큰 숙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백권도 한번 노릴 수 있는 시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네. 뭐 김태형 감독도 작년에 처음 하면서 우승을 했잖아요. 네. 정원호 감독이라고 못할 것이 없거든요. 그렇죠. 정원호 감독이 어떻게 잘 만들어 가느냐, 이 원석을 어떻게 잘 꿰서 보석으로 만드느냐는 이제 감독 몫이 달려 있는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지금 저희 3분할 화면이 나가고 있었는데 안경현 의원이 계속 아래를 보고 계셨어요. 아니, 굉장히 좀 유심히 듣는다고요. 주옥 같은 말씀을 잘 새겨 들으려고 제가 좀 밑에를 좀 그 쳐다보고. 영혼 없는 대답 좀 하지 마세요. 자, 그러면 지금까지 이 전력 분석을 기반으로 해서 한번 올 시즌 5강을 한번 예상을 해 볼까요? 이순철 해설위원부터 좀 말씀을 해 주실까요? 제가 그 자막으로 다 이야기했잖아요. 네. 예, 사실은 삼성이 지금 저는 지금 빠졌어요. 나머지 네. 분들 다 있는데 뭐 하나, NC, 두산, 롯데. 네. 그렇죠? 네. 예, 그렇게 들어가는데 지금 제가 삼성이 빠지고 SK를 집어넣었어요. 근데 삼성은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안지만과 윤성환 선수가 굉장히 지금 뭐 어떻게 될지를 잘 모르잖아요. 그렇죠. 사실 그렇게 보면 지금 경기도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 자, 그래서 또 용명 두 선수 중에 한 선수는 제가 볼 때는 상당히 그 피칭하는 과정이 제구력이 좋지 않아가지고 네. 지금 용명 그 선수 갑자기 지금 투수가 생각이 이름이 생각이 잘 안 네. 나는데 어려워요. 아, 상당히 발음이 어렵더라고요. 벨레스터. 벌레스터, 네, 벌레스터 선수가 이제 생각이 갑자기 안 났었는데요. 그 선수는 지금 시범 때 던지는 모습을 보면 제구가 그렇게 썩 좋은 편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구속만 좀 빠르고 또 각도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니고 이래서 그러면 그 두 선수, 윤성환과 안지만 선수가 지금 빠져 있던 그 선수가 좋지 않다고 한다면 삼성은 작년도 그렇고 재작년도 그렇고 용병이 어떤 역할을 하냐에 따라서 전력이 좋아지냐 나빠지냐 이랬거든요. 네. 그래서 삼성이 빠지고 SK가 두 투수가 빠졌어도 정우람과 윤기련 선수가 빠졌어도 사실 불펜진들이 그렇게 약하다고 보지 않거든요. 네. 공격력은 그대로 살아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올해도 SK가 5강 안에 들어가지 않겠는가 이런 예상을 해봤어요. 이순철 해설위원께서는 참고로 3년째 지금 SK를 밀고 계십니다. 자, 이어서 이제 안경현 위원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볼까요? 저는 삼성, 두산, NC 그리고 롯데 하나를 꼽았어요. 아, 너무 평이한 예상 아닙니까? 예? 너무 평이한 예상 아닙니까? 그게 정답이 될 수가 있거든요. 아, 예. 근데 뭐 어쩔 수 없죠. 그 전력이 보이는데. 근데 저는 SK를 생각을 못하는 이유가 사실 정우람, 윤기련 그 셋업맨하고 마무리가 없다면은요. 중간에서 혼란스러운 그런 상황이 많이 벌어질 것 같아서 다른 부분보다는 그래서 저는 SK보다는 하나를 집어넣고 삼성을 좀 집어넣었어요. 이변은 없을 것이다. 네. 그러니까 저도 그렇게 봤는데 시범 경기를 또 오키나와 캠프를 보니까 김승현 선수도 들어와 있고 네. 박정배 선수도 있고 전유수 선수도 있고 이렇더라고요. 그게. 그래서 이상 또 자완에도 신재용 선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네. 이 불펜진들이 그렇게 약하지 않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 네. 서재영 위원의 생각 한번 들어볼까요? 저는 뭐 안경님하고 똑같이 적어냈는데요. 네. 저는 올해 또 처음이잖아요. 그래서 안정적으로 가려고. 예. 미꾸라지처럼 논란을 좀 일으키지 그래서 않고. 안정적으로 가려고. 예. 근데 약간의 하나가 변수가 예. 저는 롯데를 좀 하나의 변수를 뽑았어요. 아, 예. 그러니까는 뭐 좀 전에도 소대도 이수철 해설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뭐 신인 감독님이 오셨고 또 작년에 좀 많이 시끄러웠잖아요. 그러니까 롯데가 과연 올해도 프론트 야구를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또 이 롯데의 길은 또 달라질 것 같아요. 그래서 롯데가 또 한 가지 변수를 또 일으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일단 안경현 위원과 똑같은 전력상으로 봤을 때 이 5팀이지만 그래도 좀 변수가 있을 적은 롯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것이 이제 서재영 해설위원이고요. 저는 NC, 한화, 두산, 기아 그리고 롯데를 꼽았습니다. 저도 이제 삼성이 빠지고요. 여기에 이제 기아가 올라갔는데요. 삼성 라이온즈는 역시 말씀해 주셨던 이순철 해설위원께서 말씀해 주셨던 윤성환과 안지만 이슈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올해가 이제 류중일 감독의 또 제일 마지막 시즌이잖아요. 이 문제를 좀 시즌 초반에 어떻게 좀 풀고 갈 것이냐. 이 점도 선수들의 동기부여에 있어서 좀 큰 역할이 될 것 같아서 그 여부에 따라서 좀 삼성 라이온즈의 성적이 좀 갈라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고 그리고 기아 타이거스를 5강 후보에 집어넣은 이유는 역시 또 싸워줄 수 있는 선발이 있는 그런 팀을 한번 좀 꼽고 싶어서 기아 타이거스를 5강 후보로 집어넣었고요. 이 멤버 그대로 저희가 올스타전 때 한번 또 점검을 해볼 예정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기대 부탁드리고요. 잠시 후에
앞서 소개해드렸던 대로 삼성 라이온즈와 넥센 히어로즈의 전력 하락이 어떻게 드러났는지 숫자를 통해서 밝혀드리겠습니다. 구화 숫자들 이어집니다. 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한국 야구는 현대 왕조의 시대였습니다. 1998년 첫 우승을 시작으로 7년 사이에 4번이나 우승컵을 들어올렸습니다. 이 현대 왕조가 결정적 타격을 입고 몰락한 건 2004년 말이었습니다. 최근 많이 알려진 대체 선수 대비 승리 기여도 소위 WAR로 보면 그때 현대가 입은 전력 손실의 크기가 드러납니다. 삼성과 9차전까지 가는 혈투 끝에 한국 시리즈를 제패한 현대는 5기업의 어려움 속에 그해 겨우 3명의 주축 선수를 잃었습니다. WAR 8.37로 리그 전체 1위에 오른 구름바를 붙잡지 못해 일본으로 떠나보냈습니다. 한국 최고의 유격수 박진만과 4년간 홈런 139개를 몰아친 거포 심정수를 FA로 삼성에 빼앗겼습니다. 이 3명의 2004년 WAR 합계는 15.7. 그러니까 현대는 2004년 말 16승 가까운 전력 손실을 이룬 겁니다. 단일 옵시즌 WAR 감소 역대 1위 기록이었습니다. 역시 모기업이 기울면서 눈물을 머금고 주축 선수를 떠나보낸 1999년의 해태와 1998년의 쌍방울, 2009년의 히어로즈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겨울 이 표의 맨 위에 두 팀이 새로 나타났습니다. 넥센은 올겨울 주축 선수 6명을 잃었습니다. 박병호, 유한준, 데네켄, 손승락, 조상우, 한현희의 지난 시즌 WAR 합은 29.2. 무려 30승 가까운 전력 타격을 입은 겁니다. 위에 소개한 모기업의 사정으로 몰락한 모든 팀을 훌쩍 뛰어넘은 압도적인 전력 감소 신기록입니다. 종전 1위인 2004년 현대의 2배에 가까운 엄청난 타격입니다. 찢어지는 가난의 대명사인 쌍방울이 1997년과 98년 2시즌 동안 잃어버린 전력을 합친 것보다 많습니다. 즉 넥센은 이태근과 장원삼 등을 떠나보낸 2009년 겨울에 3배 가까운 전력 손실을 안고 2016년을 맞이하는 겁니다. 넥센만큼은 아니지만 삼성의 전력 손실 역시 어마어마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지난 겨울 나바로와 박선민, 임창용을 잃은 삼성의 WAR 손실은 17.2, 넥센에 이어 역대 2위입니다. WAR 17.2는 지난해 신인왕 구자욱의 WAR 4.78에 3배가 훌쩍 넘습니다. 즉 단순화하면 삼성은 올 시즌에 구자욱 같은 선수 3명이 나타나야 이 손실을 메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두 팀을 쉽게 무시하지 않는 건 흥미로운 현상입니다. 새 얼굴을 계속 키워내온 두 팀의 시스템의 힘을 알기 때문입니다. 두 팀이 올 겨울의 시련을 미래를 책임질 새 얼굴을 키우는 기회로 만들지가 올 시즌의 볼거리 가운데 하나입니다. 최근 세이버매트릭스에서 가장 핫한 수치죠. WAR을 놓고 이야기를 이성훈 기자가 풀어봤는데요. 이 WAR을 봤을 때 지금 이 두 팀의 성적 하락의 수치가 전력 손실의 수치가 넥센은 역대 신기록을 달성을 했고요. 그리고 역대 2위입니다. 삼성도 우려 없다 하는 의견도 있지만 일단 그 WAR의 손실로 감안을 해봤을 때 역대 2위를 지금 삼성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또 많은 해설위원분들께서는 특히 여기 계신 두 분 같은 경우는 지금 삼성 라이온즈를 5강으로 꼽아주셨거든요. 어떤 점을 좀 5강으로 꼽는 이유인가요? 일단 외야 쪽에서 자리가 남아요. 예. 예, 선수가 넘쳐날 정도고, 그리고 저는 사실 나바로 선수가 타격 쪽에서는 최고라고 생각하지만 수비가 상당히 마음에 안 들었거든요. 예. 그 수비의 그 손실이라는 것은 본인이 홈런 하나 친 것보다 더 심할 수가 있는데 수비에서 그냥 흘려나가는 그냥 좀 어떻게 보면 성실하지 않은 플레이가 많아서 거기에서 실책이 나와서 주는 점수도 적진 않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다 하고 백상원 선수의 그런 견실한 수비력을 생각한다면요. 그래서 손실은 분명히 있겠죠. 예. 하지만 남는 자원 쪽에서 그것을 메꿔가는 건 그렇게 나쁘지 않거든요. 40개 이상의 홈런이 나왔다 하더라도요. 다른 쪽에서 선수들이 치는 그 홈런과 그 48개의 홈런을 만약에
뺄셈을 한다면요. 예. 그렇게 크진 않아요. 홈런 20개 정도? 홈런 20개가 그렇게 팀 타선의 그 전력을 그리고 뭐 그걸 왔다 갔다 하게 만들 그 정도의 수치는 아니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나바로 선수만큼의 그 전력은 메울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메울 수 있을 것이다. 네. 서재웅 의원 생각은 어떻습니까? 제 생각은 뭐 이렇게 지금 삼성이 뭐 몰락을 한다 그러는데 근데 예. 몰락은 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올해는 그렇게까지 몰락은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5강 싸움에 있는 이유가 예. 몰락을 하더라도 5위 안에 든다는 소리가 그동안 선수를 해왔던 게 있기 때문에 예. 또 시즌을 해온 경험, 그다음에 큰 무대에서 해왔던 경험 예. 이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뭐 선수들이 이탈을 한다 그래도 저는 그 부분에서는 그래도 삼성이 뭐 올해까지는 그래도 5강에 들어가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죠. 예. 선수들의 경험을 믿는다. 이런 이야기신데, 반면에 이제 앞서 두산의 이야기를 놓고 봤을 때는, 김현수의 공백이 있더라도 다른 선수들이 좀 메울 수 있을 것이다라고 또 해설위원분들께서 전망을 해주셨는데, 반면에 그 넥센 같은 경우는 과연 이 공백을 메울 수 있을지 궁금한데요. 어떻게 보세요? 시간이 좀 필요하겠죠. 예. 그 떠난 선수들이 워낙 좋은 성적을 내놨기 때문에 당분간은 그렇게 바로 이렇게 메워지지가 않을 거예요. 예. 다른 기존 팀들에 있는 선수들은 대체 선수들이 들어와서 어느 정도로 메울 수 있지만 넥센 같은 경우는 경우가 다르거든요. 워낙 박병호 선수도 그렇고 뭐 강정호 선수도 마찬가지고 뭐 손순락 선수도 빠져나와 있는 유한준 선수 이런 선수도 공백을 하루아침에 그렇게 메운다는 것은 정말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예. 그래서 넥센이 올 시즌에 굉장히 고전할 것이다. 또 조상우와 한현희 선수까지 수술로 빠져 있는 상황에서는 그렇죠. 예. 더더욱이나 힘들 것이라는 생각을 해요. 예. 그러니까 바로 메꾸기에는 정말 어렵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시간이 좀 걸릴 것이다. 이런 전망을 해주셨고요. 이렇게 구화 숫자들을 통해서 역대급 전력 손실을 기록한 두 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는 올해 2016 주간 야구를 맞이하면서 처음 여러분께 보내드리는 코너로 이어드리겠습니다. 봄봄봄 봄이 왔네요. 우리가 처음 만났던 그때 향기 그대로 그때가 앉아 있었던 그 벤치 옆에 나무도 아직도 남아있네요. 그때여 너를 처음 본 순간 나는 바로 알았지. 네, 올해 처음 보내드리던 B컷 스토리는 이제 사진을 통해서 여러분께 B컷의 감성을 전해드리고 싶어 하는 의미에서 저희가 코너를 한번 따로 마련해 봤는데요. 안경현 의원, 저도 그렇고 굉장히 좀 신났네요, 캠프에서. 좋잖아요. 야구도 보고. 오랜만에 그렇게 야구 좋았을까요? 선수들도 보니까 예. 좋지 않으세요? 저건 뭔가요, 근데? 게이트볼. 선수 때 들지도 않는 해머를 왜 든 거예요? 해머가 게이트볼이에요, 게이트볼. 게이트볼. 예. 저게 한번 해봤더니 재밌더라고요. 또 한 그래요? 세트 사올라 했는데 예. 뭐 앞으로 한 20년 있으면 저거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임철 위원님 게이트볼은 제가 책임지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꼭 거기까지는 안 하는 거예요. 사실 서재웅 의원 같은 경우는 지금 선수가 아닌 신분으로 캠프에 들른 것이 이번에 처음이잖아요. 네, 처음이에요. 특별했을 것 같은데요. 좀 남달랐죠. 예. 뭐 선수를 제가 봤을 때는 똑같은 선수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예. 선수들이 저를 생각을 했었을 때 이제 위원님이라고, 위원님이라고 네, 위원님 하니까 예. 좀 거기에서 좀 기본적으로 좀 이상했었고 그럼 제가 2년 만에 처음 가본 거예요. 제가 예. 일본 캠프를 제가 15년 정도 못 갔었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몸이 아파서 괌으로 들어갔었는데 그래서 좀 더 새로웠고 또 다시 가서 보니까 다시 또 야구를 하고 싶다는 생각이 조금씩 이렇게 솟아오르더라고요. 내년부터는 안 데려가겠습니다. 저희가. 아니 조금 선수들한테 다가갈 때 자존심이 상하고 뭐 이런 것은 없었어요? 아니요, 그게 선수들이 먼저 다가와줘서 먼저 인사를 해줘서 그게 너무 고마웠어요. 그러니까 선수들이 제가 좀 다가가기 좀 약간 어정쩡했었는데 예. 선수들이 먼저 다가와서 위원님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인사를 해주니까 그게 너무 선수들한테 고맙다고 생각을 들었었죠. 예. 사실 또 이순철 해설위원과 또 저와 안경현 해설위원 저희 셋 같은 경우는 또 미야자키에서 아주 특별한 추억도 있잖아요. 많죠. 예. 쉐어하우스요. 예. 얼어 죽는 줄 알았어요. 정우영 캐스터 때문에. 저희가 숙소가 없어서요. 예. 현지 숙소 대란이 일어나서 저희가 한 방을 쓸 뻔하다가 이순철 해설위원님께서 급하게 숙소를 찾아서 나가시고 한 안경에- 궁금해서 제가 네이버에 찾아봤어요. 처음 가보셨죠? 그런데요, 욕실도 하나, 뭐 화장실도 하나, 네. 외국인들하고 같이 쓰는 게 쉐어하우스더라고요. 그래서 정호영 캐스터가 나를 일부러 지금 골탕 밀려고 이런 데를 들어갔구나. 그렇게 하고 말았죠. 물이 좋았어요. 물이 굉장히 따뜻하고 예. 좋습니다.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방송을 할 때 저한테 당한 것을 해볼 때 그걸로 완전히 그냥. 예. 안경현 해설위원과 저는 참 수많은 뮤직비디오를 또 탐독을 하면서 아주 그 돈독한 시간을 만들었던 것 같고요. 이렇게 2016년 주간 야구의 유일한 새 코너 삐커 스토리인데요. 야구장 안팎의 감성을 여러분께 전해드릴 예정이고요. 다양한 순간을 보내드리고 싶은데 이것은 이제 시청자 여러분도 참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야구장에서 찍은 사진을 각종 그 SNS에 주간 야구 해시태그를 달고 올려주시면 이 코너를 통해서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간 야구 첫 회의 마지막 코너 팬심으로 이어지겠습니다. 올 시즌의 첫 번째 팬심인데요. 어느 열정적인, 정말 열정으로 가득 찬 한 야구팬의 글을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글이 이제 나올 텐데 자양동에 사시는 이순철님의 의견입니다. 네, 자양동에 사시는 이순철님인데요. 이분이 굉장히 열정적이세요. 저 사진 오키나와에서 찍은 사진인데 오키나와 야구장까지 직접 다녀오신 것 같아요. 지금 글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이 시범 경기가 좀 너무 길고 또 너무 추울 때 시작한다라는 그런 의견을 지금 자양동에 살고 계신 이순철님께서 SNS에 이렇게 직접 장문의 글을 게재를 해주셨습니다. 근데 이분이 또 좀 영향력이 있는 분이신 것 같아요. 뭐 이런 그 글들이 또 기사화도 되고 또 그렇더라고요. 심하게 있으시죠? 예. 네, 영향이. 그 말씀 하시면 뭐 누구든지 따라야 될 것 같은 그런 수가 있기 때문에. 이분과 뭐 깊은 연관이 있을 것 같은 이순철 해설위원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지요? 맞아요. 동명이인이에요. 아니, 그런데 정말 강력하니 저는 그 KBO에게 부탁을 하고 싶어요. 올 시즌에 캠프 끝나고 들어와서 지금 추워서 선수들이 제대로 플레이를 못 하잖아요. 네. 그렇게 보면 귀하게 훈련을 2월 1일부터 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저는 15일부터 나가는데요. 그러니까 일찍 나가다 보니 또 일찍 들어와서 시범 경기가 많고 그래서 빨리 하게 되는데 규약대로 2월 1일부터 출발을 하고 예. 시범 경기도 3월 한 중순전부터 시작을 해서 4월 뭐 초순에 하니까요. 그래서 시범 경기 수도 좀 줄이고 이렇게 해서 선수들이 따뜻한 날씨에 정상적으로 플레이를 하면서 부상을 당하지 않도록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이거 예. 미적미적거릴 일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빨리 좀 시행을 그렇습니다. 예. 해야 한다. 강력하게 올 시즌 끝나고 내년 캠프 나갈 때부터는 이게 제도가 바뀌어서 그렇게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마치 그 자양동 이순철님의 의견이 전적으로 동의하는 거예요. 전적으로 지금 동의를 하고 계신데요. 안경현 해설위원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적으로 동의하세요. 그럼요. 아유, 제가 뭐, 저쪽 동의하죠. 네. 일정 너무 빠듯해요. 일본에서 오고 와서 바로 추운 날씨에서 경기를 하고 그리고 이 시범 경기 팀과 두 경기를 다 하잖아요. 그럼 진이 빠져요. 예. 4월 1일 되면요. 좀 약간 피곤하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예. 저는 좀 늦게 와서 팀만 한 경기씩만 어차피 10경기고 뭔가 갈증 해소만 하면 되니까 좀 줄이자. 예, 한 경기씩만 하고 그 다음에 시즌 들어가면은 약간의 선수들도 마음적으로, 몸적으로도 여유가 좀 생기기 때문에 한 경기씩을 좀 하고 그렇게 시즌을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안경현 해설위원의 플레이 스타일이나 이런 쪽과 좀 그 연관이 있는 제안 아니십니까? 한 경기씩은? 특히 좀 신진급 같은 경우는 너무 좀 그 경기가 없으면 좀 안 좋을 수도 있잖아요. 뭐 그렇긴 하지만 그렇다고 심지급 선수에게 그 두 경기 한다고 해서 계속해서 기회를 주는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캠프 때 보여주는 것도 있고 일단은 뭔가 많은 경기를 통해서 보여주고 그걸 또 확인하는 것보다는 단시간에 보더라도 사실 감독과 스텝은 그걸 파악을 할 수 있고 볼 수가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한 경기씩만 해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것도 오키나와에서 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예야 낭비 뭐 이렇게 해서 캠프 나간 걸 긴 시간을 가 있는 것을 굉장히 이게
안 좋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야구가 날씨가 추우면 못 하잖아요. 예. 부상 많이 당하고 그러면 훈련 그동안 계속해 와서 부상 당하면 안 되는 상황인데 그래서 이제 낯선 곳에 가서 훈련을 하게 되는데 오키나와 캠프 때 여러 팀들이 다 그 경기를 하고 있고 그게 또 방송이 되잖아요. 인터넷 방송으로. 그러니까 요즘에 거기서 경기를 하고 여기서 한 경기씩만 해도 아니라는 생각이 저는 전적으로 동의를 해요. 그래서 뭐 충분하다. 농구장이 10개가 있으면요. 계절이 좀 바뀔 수도 있죠, 야구가. 예. 따뜻할 때 연습을 하고 근데 한 가지 구단에서 제가 물어봤어요. 네. 이걸 왜 그렇게 늦게까지 할 수 없느냐 그랬더니 그쪽 이제 미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그쪽 구장을 비워줘야 되잖아요. 아, 예. 그렇죠. 일찍 비워줘야 예, 예. 되니까, 그러니까 3월 10일 정도 초순에 다 비워줘야 되는 거예요. 이제 이 부분을 구단들이 조금 더 해결을 해야 되거든요. 구장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뭐 훈련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예. 게다가 또 이번 시범 경기 같은 경우는 좀 말씀해 주신 대로 너무 추운 날씨에 열리다 보니까 한파 취소도 좀 초반에 있었고요. 그리고 이번에 일정 자체가 너무 그 원정 경기들을 계속해서 좀 배정받는 팀들이 많았습니다. 그 스타디움 공사로 인해서 그랬는데 이런 것도 좀 고려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뭐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윗지방, 서울 쪽에 있는 선수들이라든가 보면 예. 너무 춥잖아요. 예. 추워서 제가 생각했던 KBO 자체도 선수들을 보호 차원에서 좀 밑에 지방으로 해서 많은 게임을 잡은 것 같아요. 근데 예. 워낙 게임 수가 많고 또 작년 시즌에 게임 수가 많이 늘어났잖아요. 예. 184경기로. 그러면서 이제 들어오자마자 바로 또 시범 경기가 또 늘어나면서 선수들은 지금부터 시즌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피로감이라든가 예. 이게 본인들이 해야 할 정작 신일 때 해야 할 그런 기량을 다 못 보여준다는 거죠. 그래서 예. 저도 이수철 해설님 말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140대 이순철 해설위원님이 아니셨어요. 그 자양동의 이순철이. 그러니까 방금 그 거기에 대한 답변해 주는 것에 대해서 거기에 이제 네. 적극 동의를 하신 네. 이순철 해설위원님의 근데 글을 의견도. 보니까요. 예. 글 내용이나 아니 필체를 보니까 뭐 그분이 그분 같기도 하고. 필체는 알파고가 썼어요. 필체는 알파고가 썼다니까요. 내가 쓴 게 아니고. 누가 쓰더라 기운이라는 게 있는데 그게 예사로운 기운이 아니었어요. 어디선가 이순철 해설위원의 네. 기운이 좀 느껴지는. 예. 근데 이제 어쨌든 저희가 뭐 문제만 제기해서는 안 되잖아요. 여기에 이제 대안을 좀 제시를 해야 되는데 안경현 의원, 이순철 의원께서 이제 한 경기씩 그렇게 좀 말씀을 해주셨고요. 서재영 의원은 또 어떤? 저는 굳이 시범 경기를 해야 되나라는 생각도 하긴 해요. 아예 없애자. 네. 야, 굳이, 파격적인데요. 예. 굳이 뭐 이렇게 시범 경기까지 해서 그러니까는 아니면 저는 미국 스타일대로 그냥 선발 투수 같은 경우는 투구수를 제한을 하는 거예요. 예. 39구를 던지면 바로 이닝을 끝내주는. 미국 시범 경기 같은 경우에는 선발 투수가 나오면 39구를 던지면 바로 이닝을 끝내주거든요. 한 이닝에. 근데 한 이닝 바로 끝내준단 말이에요. 예. 근데 저희 한국은 그러지 않잖아요. 그 이닝이 끝나야지만이 다시 상대팀이 나와서 공격할 수 있고 그러는데 차라리 그냥 39라는 구를 제시를 해서 그냥 그 이닝을 끝내고 빨리빨리 가면 더 어쩔까라는 생각도 하죠. 나 서재영 의원 말에 전적으로 진짜 동의해요. 오늘 전적으로 동의한다는 너무 많이 나오는데 네. 그러니까 이건 그냥 시범 경기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승패와 관계 없는 경기고 하니까 그 투구수도 이렇게 끊어서 바로 그냥 투구수가 되면 뭐 이닝 네. 끝내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나머지 또 하나는 우리가 고정관념이 너무 쌓여 있는데 경기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언제부턴가 왜 6시 반에 하느냐. 요즘 자동차 다 있고 다 하는데 예. 6시 반에 안 옮기잖아요. 사실은 6시 반에 직장인들 퇴근해갖고 와서 야구 경기 보려면 엄청 바쁘게 움직여야 되거든요. 그렇죠. 뭐 식사해야 되지, 뭐 그 회사에서 잠실운동회까지 와야 되지, 뭐 잠실은 예를 들면은, 그러니까 그런 관념감에서 좀 탈피를 해서 우리가 그 옛날에 80년도 했던 그런 일들을 지금도 계속 반복하지 말고 시대에 맞게 좀 빨리빨리 바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저는 뭐 유연하게. 투수 로테이션도 저희 한국 같은 경우는 뭐 마무리 피차는 꼭 마무리 9회만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예. 저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냥 선발 피차가 끝나면 마무리 투수가 그 다음 이닝을 던지고 일찍 그냥 퇴근시키고. 빨리 쉬게 해주고 그러고 나서 이제 뒤에 후보 선수들을 또 보면 되는 거니까요. 근데 저희 한국은 꼭 똑같은 플랜에 짜져서 선발, 중간 또 뭐 위기 상황 왔을 때 이 선수를 꼭 투입을 시켜서 아예 한다는 그런 고정관념이 좀 있는 거죠. 현장에 가서 바로 시행하세요. 알겠습니다. 아니, 올 시즌 끝나고 바로 가서. 아니, 올 시즌 끝나고 얘기죠. 며칠 됐다고 지금. 아니, 올 시즌 끝나고 바로 가서. 첫 방송에서 가라는 거야. 네, 자양동에 사시는 이순철님의 의견을 바탕으로 이렇게 저희가 팬심 오늘 이 주간야구 첫 회 첫 번째 팬심을 진행을 해봤고요. 바뀌어진 점 여러분도 느껴지시죠? 이제는 그 국내 최대의 모모모 파크뿐만 아니라 여러
SNS를 통해서도 주간야구 해시태그를 달면은 여러분의 글을 찾아서 그 글을 여러분께 또 팬심으로 반영을 시켜드리겠습니다. 과거에 이제 NBA의 데이비 스턴 커미셔너가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당신이 NBA의 기량을 갖추고 있는 선수라면 NBA는 당신을 어디에 있건, 당신이 어디에 있건 찾아낼 수 있다. 저희는 팬 여러분의 의견이 좋은 의견이라면 언제든지 찾아낼 수 있는 주간 야구가 되겠습니다. 자, 오랜만에 야구 얘기 이렇게 해보니까 정말 즐거웠습니다. 여러분 어떠셨어요? 괴로웠어요. 에이, 왜요 또. 얼마나 주간 야구가 얼마나 사람을 피를 말리는지 모르죠. 정우영 캐스터는 막 녹화 들어가기 전에 막 흥얼거리면서 좋아가지고 막 이러는데 왜 정우영 캐스터 질문만 하면 되니까 저희들은 어떻게 해야 돼? 그걸 다 10개 구단을 다 이거 다 속속들이 알아서 또 얘기해야지. 말 잘못하면 또 비난의 화살이 또 얼마나 돌아오는데 즐거울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는 얼마나 괴로운데요. 죄송합니다. 끊임없이. 저는 즐거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끊임없이 질문하는 정우영 캐스터가 되겠습니다. 서재영 의원 첫 회 어떠셨어요? 솔직히 저는 이 주간 야구를 한번 나와보고 싶었어요. 예. 선수 시절에. 어, 네, 그래서 의견이라든가 이런 걸 같이 공유를 하고 제가 또 듣고 해보고 싶었는데 제가 또 이제 해설위원을 맡게 돼서 또 첫 주간 야구를 했는데 정말로 제가 생각했던 만큼의 지식을 제가 더 쌓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예. 또 두 위원님들이 너무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가지고 제가 또 공부하고 또 가는 시간이 됐습니다. 예. 앞으로 더 잦은 출연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주간야구 첫 방송 마치겠고요. 이순철 해설위원, 안경현 해설위원, 그리고 막내 서재영 해설위원과 지금까지 주간야구 첫 방송을 달려봤습니다. 올 시즌 주간야구 또 여러분과 신나게 달릴 것 약속드리겠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 마이너스를 갖고 있던 이런 제구력을 잡았기 때문에 예. 그러면서 또 지금 LG의 선발 한 자리를 지금 이제 자리를 잡으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는 선수인데 예. 이 선수가 LG의 한 자리를 잡아준다면 또 LG는 또 한 번에 선발 자리에서 숨통을 칠 수 있겠죠. 예. 이준영 선수 또 좋은 활약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저는 백상원, 이병규, 박세웅, 김광현 그리고 박성민과 곽정철, 리퍼트 선수까지 뽑아봤는데요. 9번 이병규 선수입니다. 이병규 선수가 이제 올해가 FA 3년 계약을 했으니까 마지막 해인 걸로 알고 있어요. 과연 이 마지막 투혼을 또 불사를 수 있을지 한번 기대가 되고, 그리고 또 김광현 선수가 시범 경기부터 굉장히 컨디션이 좋기 때문에 올 시즌 또 어떤 활약을 펼칠지도 한번 기대를 해봐야 될 것 같아서 이렇게 한번 선정을 해봤습니다. 지금까지 기대되는 선수 7명씩 핫세븐을 통해서 만나봤습니다. 본격적으로 2016 시즌을 한번 예상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뭐 몇 강 몇 중 몇 약 이런 식의 그 식상함을 좀 탈피를 해서 오늘은 SBS CNBC처럼 저희가 한번 주식과 한번 결합을 해봤습니다. 한눈에 저희 모든 해설위원분들의 예상을 한번 담아봤는데 보시죠. 여기서 이제 일치하는 부분 같은 경우는 삼성과 넥센이 좀 하락세를 하락세에 접어들 것이다라는 그런 좀 예상이 좀 있는데 저희가 이 순위를 정규 시즌 순위, 지난 시즌 정규 시즌 순위로 한 이유는 올 시즌 이제 정규 시즌에 대한 예상이기 때문에 이렇게 지난 시즌 정규 시즌 팀 순위를 기준으로 삼았고요. 그리고 그 화살표가 세목골이 하락 그리고 하락 혹은 또 상승이고요. 그 적나라한 화살표가 이제 상한 혹은 하한으로 이렇게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일단 삼성과 넥센의 하락 혹은 이 하한은 전 해설위원분들이 좀 일치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제 삼성 같은 경우만 이순철 안경현 위원만 이제 좀 보합으로 갈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근데 이 두 팀 같은 경우는 저희가 구화 숫자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제 코너를 좀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NC부터 좀 이야기를 나눠볼까 하는데 대부분이 이제 NC의 전력을 상승 또는 상한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박성민 선수의 존재가 이렇게 큰 걸까요? 안경현요? 뭐 그동안의 전력에서 빠진 전력 없고요. 예. 여기다 박성민 선수의 그 홈런이나 타점 그리고 그 삼루에서 수비 이쪽으로 본다면 사실 그 박성민 선수 하나 때문이라도 이제는 우승을 해야 되지 않을까? 우승할 시기가 왔다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그렇기 예. 때문에 상승이라고 봐야 되겠죠. 예. 이순철 해설위원은 NC의 어떤 점을 좀 높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뭐 누가 이야기를 다 하잖아요. 박성민 선수의 영입이 결국은 NC가 급상승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조금 더 내면을 좀 더 깊이 들여다봐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러니까 분명히 NC가 전력
그 급상승은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시범 경기를 통해서라든지 나타난 면을 보면 또 시범 경기를 하지 않을 때도 제가 그 마음속으로 그냥 용병을 빼놓고 제 3, 4, 5 선발이 과연 단기전에 가서 확실하게 경기를 잡아줄 수 있는 토종 선발이 과연 나와주느냐. 지금 이재학, 이태양, 이민호 이 세 선수가 가장 앞서가고 있는데 예. 한 이 단기전에서 뭐 페널티에서는 충분히 끌고 갈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단기전에 가서도 이 세 선수가 어떤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서 NC가 전력이 급상승이냐 아니면 그냥 뭐 조금의 상승이냐 박성민 선수 영입이 됐어도 예. 그렇게 지금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일단 변수는 예. 그 토종 3명의 선발들이 좀 키를 잡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예. 일단 이순철 해설위원께서는 그렇다면 이제 상한보다는 좀 상승 정도다라고. 예, 저는 그렇게. 예. 반면에 이제 서재영 위원은 상한으로 또 보셨단 말이에요. 네, 뭐 NC 같은 경우는 뭐 아까쯤에도 해설위원님들 다 말씀해 주셨지만 뭐 두말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네, 지금 뭐 박성미 선수 그 선수 하나만으로도 지금 뭐 1번부터 9번까지 정말 쉬어갈 수 없는 타순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뭐 저는 그래서 이렇게 적어냈습니다. 예. 자, 이제 두산 볼까요? 지난 시즌 코리안 시리즈 우승팀인데요. 여기선 이제 안경현 의원과 제 생각이 좀 다릅니다. 안경현 의원은 두산 전력을 상승으로 보셨어요? 네, 김현수 선수가 빠져서 하락으로 생각할 수도 있지만 또 시범 경기나 캠프를 봤을 때 또 선수가 또 나오더라고요. 예. 좋은 선수들이 많이 나오고 아까 조수행 선수도 얘기했지만요. 그리고 그동안에 두산이란 팀은 외국인 투수, 리포트 선수 외에는 외국인 투수와 타자에 대한 그런 활약이 없었어요, 거의. 예. 근데 올 시즌엔 좀 달라질 것 같아요. 이 두 선수들의 그 활약이 올 시즌 좀 괜찮을 것 같아서 저는 김현 선수가 빠진 자리보다는 이 외국인 선수 두 선수의 활약이 그것을 좀 앞설 것 같고 그리고 전력이 생각하지 않았던 선수들이 다시 한번 또 올라왔거든요. 그리고 예. 전체적으로 봤을 때 두산은 아직 기량이 정점에 오지는 않았다고 봐요. 정점으로 가는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 두산의 전력도 상승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냥 저도 상승으로 할 걸 그랬네요. 지금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저는 김현 선수에 대한 그 이름값 역시 좀 빼놓을 수가 없을 것 두산 같아요. 전력에 덧붙이다 보면 네. 두산은 이 군 필요하는 문제를 순환을 잘 시켜가지고 네. 예. 금방 이야기했던 그런 뭐 이우성 선수라든지 박세혁 선수, 뭐 유지혁 선수, 뭐 저도 생전 처음 보는 선수들이 있던데 예. 시범 경기 통해서 보니까 그러니까 용병 세 선수만. 투수 둘의 타자 이 세 선수만 어느 정도 역할을 하면 김현수 선수의 공백은 전혀 느끼지 않을 거고요. 예. 오히려 야수들이 항상 부상으로 뭐 주전 이탈을 한다고 해도 그 공백을 잘 메울 수 있는 선수들이 항상 도사리고 있더라고요. 예. 시범 경기를 통해서 그렇게 나타나고 근데 있어요. 게다가 이철 올해 또 예. 시즌 막판에 이성곤 선수가 또 나왔잖아요. 예. 아이고 전력이 급상승하겠는데요. 이성군이가 누군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그 선수 성을 바꾼 걸로 알고 있어요. 유성군. 설마요. 그리고 캠프 때부터 박세혁 선수만 보면요. 임철 위원께서 눈에서 하트가 나오더라고요. 예, 아니 그만큼. 그건 제가 그런 게 아니고 그 팀을 맡고 있는 김태형 감독도 그렇게 봐요. 본인이 포수 출신이어서 그런지 또 유독 더 이뻐하던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뻐하도록 그 선수가 하니까 그렇게 하겠죠. 예. 우리는 내부에 안 있으니까 잘 모르지만. 예. 그리고 이제 또 의견이 갈라지는 부분이 또 있어요. 기아 타이거스인데요. 기아 타이거스의 가장 최근까지 몸을 담고 있던 서재영 해설위원은 기아 전력을 하락으로 보셨고요. 네. 반면에 이제 이순철 해설위원께서는 기아 전력을 상승으로 네. 보셨습니다. 네. 어떤 이유일지 이건 좀 이야기를 좀 들어보고 싶은데 서재영 위원부터 한번. 그래서 저는 플랜을 두 가지를 가지고 왔어요. 예. 플랜 A는 유성민 선수가 선발 자리를 꿰차고 한 시즌을 뛰었을 때는 예. 제가 생각했을 때는 하락적으로 제가 생각을 했거든요. 뭐 제가 기아에 8년 동안 있으면서 팀 타율을 8년 동안 있으면서 예. 정말로 5위 이상 올라간 적이 없어요. 예. 그렇다고 보면 정말로 선발 피차와 마무리 피차로 해서 기아의 팀은 돌아간다고 저는 생각을 해왔거든요. 근데 작년 시즌이 그런 시즌이었거든요. 예. 유성민 선수가 마무리를 맡아주면서 이길 수 있는 게임을 최대한 이겨주고 그다음에 최대한 질 수 있는 게임을 유성민 선수를 아끼면서 잘 이렇게 에너지 효과를 해주기 예.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렇게 유성민 선수가 선발로 들어갔을 경우에는 하락을 했었고 예. 유성민 선수가 작년처럼 마무리를 맡아준다 그러면 예. 작년 같은 그런 시즌을 하지 않을까라는 제 생각을 해봤습니다. 윤성민의 활용에 좀 시즌 전체 성적이 달려있을 수 있다라는 거군요. 뭐 지금 현재로서는 기아가 지금 마무리를 찾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예, 예. 이건 뭐 심동 선수도 그렇고 예. 뭐 한승현 선수도 그렇고 그런데 지금 마땅하게 지금 대처할 만한 선수가 없어요. 윤성민만큼은 대처할 만한 선수가 없기 때문에 예. 뭐 기아가 항상 연패를 가고 그다음에
하위권에 있을 때는 마무리 투수가 없을 때는 항상 그런 현상이 일어났었거든요. 예. 근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그런 현상이 없었단 말이죠. 윤성민 선수가 들어오면서 마무리를 맡아주면서 뒷문을 확실히 잠가주니까 중간 투수들도 자신감을 얻어서 이길 수 있는 경기는 모든 힘을 쏟아부어서 이겼기 때문에 그래서 윤성민 선수가 마무리로 가게 된다 그러면 아마 좀 상승 효과가 나지 않을까. 지킬 수 있는 경기는 지켜줬던 윤성민이 좀 마무리를 갔으면 가면 이제 이길 수 있다 이런 이야기고요. 반면에 이제 이순철 해설위원은 어떤 점으로 놓고 봤을 때 상승으로 좀 평가를? 그러니까 서영 의원은 예. 이제 뭐 나온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속속들이 양파 속 들여다보듯이 다 보면서 이야기를 저는 예. 그냥 야구는 투수 노름이라고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선발 4명이 또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원투펀치가 1, 2번에 양현종, 윤성민 또 지크, 해크 뭐 이렇게 해서 포진해 있기 때문에 일단 싸움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상대하고 예. 일단 경기의 시작을 딱 하면 일단은 지고 들어가지는 않는다는 거죠. 일단 선발이 강하게 이기고 들어가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 선발 4명이 확실하게 돼 있고 그다음에 또 뭐 한기주 선수와 곽정철 선수가 어느 정도 할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 선수들이 돌아와서 지금 10억 정도만 해준다고 해도 금방 서 의원이 그 염려했던 예. 그 마무리 부분에서도 집단적으로 돌리면서 경기를 풀어나갈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 선발이 강하니까 경기를 할 수 있으니까 일단 지고 들어가지 않는 경기를 시작하면서 경기를 풀어가니까 작년보다는 좀 낫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요. 일단 싸워줄 수 있는 선발이 있다라는 점을 이순철 해설위원.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이제 시즌 열흘 앞으로 다가왔고요. 주간 야구 첫 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첫 회에는 주간 야구의 터줏대감 두 분을 함께 모셨습니다. 이순철 위원, 안경현 위원 모셨는데 이순철 위원님께서는 참 나라가 부른다고 저희 회사를 저버리시고 프리미어 12회 코칭 스태프로 참가를 하셔서 우승을 또 이끌고 이렇게 오셨는데 모두가 잘 돼도 좋잖아요. 뭐 그것이 불만이었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나라가 부른다라고 근데 이제 하셨는데 야구 방학 기간 동안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전 뭐 또 야구를 생각하면서 지냈다고 나오면 그건 너무 뻔한 이야기 같고요. 근데 뭐 겨울 내내 뭐 시상식 다니고 했으니까 결국은 야구하고 연관된 일을 하고 다녔어요. 예.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시간 다 가서 이제 캠프 갔다 오고 그러다 다시 주간 야구를 하게 되네요. 예. 이렇게 이순철 위원께서 또 주간 야구 첫 회를 빛내주고 계시고요. 그리고 이순철 해설위원께서 자리를 비운 동안 야오이마이 한 방에 떴던 우리 안경현 위원은 어떻게 지내셨는지 궁금한데요. 저요, 굉장히 기쁜 일이 있었습니다. 예. 어릴 때 헤어진 동생을 찾게 돼가지고요. 좀 뜻깊은 그런 이제 비시즌을 좀 보냈습니다. 개그맨 김대희 씨요. 네. 예. 얼마 전에 정우영 아나운서 주선으로 만나게 됐는데 정말 어릴 때 헤어진 동생을 찾은 그런 기분이었어요. 정말 얼굴 똑같이 진짜 닮은 것 같은데. 많이 닮았습니다. 정말 닮았습니다. 네. 그렇게 예. 눈도 커요? 근데 실물도? 제가 좀 큰데요. 네. 제가 좀 안희원보다도 적은 눈이 어디 있어요? 안희원이 제일 크지. 그러니까 제 얼굴에서 조금 길게 늘어뜨리면 그게 딱 김대희 씨 얼굴입니다. 정말 똑같아요. 나중에 언제 저희가 한번 공개를 해드리겠고요. 오늘 안희원보다 큰 눈이 어딨냐고 맞구나. 그나저나 제가 참 궁금한 게 지금 저희 베일에 가려져 있는 신입 해설위원이 또 와 있어서 저희가 저희 분위기를 좀 어떻게 좀 느끼게 해드릴까 하고 일단 자기의 치부를 좀 공개를 해야 되잖아요. 최근에 안경현 해설위원은 봉중근 선수랑 어떻게 지내고 계세요? 뭐 잘 지내죠? 예. 이사도 정말 서로 깍딱이 잘하고요. 정말 잘 지내고 또 우리가 또 잘 지내야 될 사람이 상당히 많잖아요. 예. 정우영 아나운서도 공서영 씨랑 어떻게 지내는지 상당히 궁금하거든요. 제가. 공서영 씨랑 저랑 문자를 하면요. 내용의 해석이 안 돼요. 하트가 너무 많이 날아다녀서 의미 해석이 불가능할 정도로 많다는 거는 그만큼 경기를 한다는 얘기. 정말 잘 지내고 있는 사이거든요. 예. 단어를 안 쓰고 그냥 하트만 날린다. 귀찮은 거죠, 그냥. 계속 하나만 누르면 되니까. 저는 정우영 씨가 공처가를 알고 있는데 네. 오늘 방송 나가고 난 이후에는 조금 괴롭겠네요. 아내가 아마 이걸 안 볼 거예요. 예. 저 이순철 해설위원께서도 저 이상훈 코치와의 또 회합의 자리를 자주 요즘에 갖고 계신다고요? 그리고 이상훈 코치하고의 연을 이야기하면 상당히
상당히 오래전 일이기 때문에 예. 짧게 이야기하기가 굉장히 곤란한 질문인데요. 그런데 한 10년 만에 이상훈 코치하고 만나서 소주 한 잔 기울이고 최근에는 이제 이상훈 코치가 이제 코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앞으로 지도자로서의 나가야 될 방향들에 대해서 이야기할 정도로 굉장히 가깝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예. 네, 근데 좀 우아하게 생각하실 거예요. 네. 여러분께 그 장면을 언젠가는 공개를 해드릴 것을 약속드리겠고요. 서재웅 의원, 우리 이렇습니다. 네. 우린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렇다면 서재웅 의원은 네. 정근우 선수 어떻게 지내고 있습니까? 네.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봉중근 선수 이야기 나오고, 그다음에 이상호 코치 이야기 나오고, 정근우 이야기 나오겠구나. 예. 근데 잘 지내고 있어요. 서로 뭐 골프도 다니고, 예. 비시즌 때 연락도 하고, 뭐 6년 전 일이지만 그 이후로 화해를 했고, 예. 지금 정말 친한 형 동생 사이로 편하게 지내는 사이입니다. 정말 저 환한 미소, 두 분의 저 함께 있는 미소가 정말 아름다운데요. 그래도 저 서재웅 해설위원 하면은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태극기잖아요. 네네. 그 에인절스 스타디움이었나요? 네, 맞습니다. 거기에 꽂았던 그 거대한 태극기. 네. 그 거대한 태극기가 아직도 그 마운드 위에서 자라나고 있다는 소문이 있어요. 그 당시를 좀 회상해 주신다면 어때요? 저희가 일본을 이기고 나서 이제 예. 마운드에서 이제 교민분들께 이제 인사를 하고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겼습니다. 이런 인사를 하고 내려오는데 마운드에 태극기가 좀 이렇게 눕혀져 있는 거예요. 예. 근데 그게 왜 우리나라 태극기가 저렇게 땅에 떨어져 있지라는 생각을 좀 가져서 저 태극기를 좀 세우고 싶다. 예. 그래서 저 혼자 다 이제 인사하고 떠가서 들어가는데 저 혼자 남아서 한 5분 동안을 이제 미국 마운드를 알다시피 단단하죠. 딱딱하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막 흙을 모아서 해서 태극기를 제가 꽂았죠. 예. 그리고 나서 이제 내려오면서 이제 한 가지를 또 노렸었는데 예. 그 한 가지가 CF를 많이 노렸었는데 CF는 이승엽 선수가 그 이후에 그런데 또 후배 선수들이 네. 그 태극기를 마운드에 꽂는 그런 걸 참 많이 흉내를 냈어요. 지금 그림으로 확인하고 계신데 2009년에도 그랬고 2014년에도 그랬고 이렇게 태극기를 꽂았는데 이 태극기의 사이즈가 작잖아요. 저 아담하죠? 네. 반면에 이제 저 서재웅 해설위원이 꽂았던 태극기는 저 분명히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마운드 위에서. 예. 저 구장 관리인이 저거 지금 그 뿌리 제거한다고 지금 굉장히 고생하고 있다는 소문까지 들릴 정도로 굉장히 큰 태극기를 꽂으면서 대한민국의 자긍심을 높여줬던 서재웅 해설위원이 이제 주간 야구 패밀리로 합류를 했습니다. 서재웅 위원의 이 주간 야구 또 올 시즌을 맞이하는 각오를 좀 듣고 싶은데요. 뭐 주간 야구 같은 경우는 한 주 한 주 이슈가 되는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예. 그 이슈에 맞게끔 제가 잘 공부해서 또 와서 여러분께 많이 설명해드리고 또 제가 처음 해설위원 하는 만큼 또 나름대로 공부를 많이 하고 또 두 해설위원님께 많이 물어봐서 최대한 시청자 여러분께 재밌는 야구로 보답하겠습니다. 예. 우리 둘한테 물어봐야 답 안 나와요. 도와주셔야 됩니다. 답 안 나온다니까. 저희 뭐 다른 건 드릴 게 없고요. 일단 환영의 박수로 서재웅 감사합니다. 해설위원을 맞아드리겠습니다. 아니 근데 그래도 왜 질문만 하고 그러면 정은 캐스터는 한만정 위원하고 잘 지내고 있어요? 저 공소영 씨와의 관계를 했는데 한만정 위원하고 한만정 해설위원과도 정말 참 돈독하죠. 그래요? 아우 동생이 아니죠. 형님 동생. 갑자기 당황했네요. 예. 그리고 창원 마산이죠. 마산 내려갈 때마다 저 한만정 의원과 같이 이제 또 술도 한잔 하고 그렇게 아주 잘 지내고 있습니다. 한 번씩 싸워야 돼요. 서로 이제 더 돈독해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모든 팀들이 이렇게 팀도 그렇지만 이제 팀 팬들도 참 많은 서로 간의 토론을 벌이잖아요. 그러는 과정 속에서 조금 더 그 야구에 대한 애정이 솟아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겠고요. 그리고 근데 한 가지 예. 야구 팬들이 부탁하고 싶은 게 있어요. 야구 팬들에게 이제 뭐 쉽게 구단 모든 팬들에게 야구를 보시면서 격하게 토론하시고 야구 보시고 하는 건 좋은데 예. 그게 너무 감정으로 치우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상대에게도 자꾸 그렇게 되다 보면 프로야구의 어떤 그 보는 의미라든지 묘미가 없어지지 않게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예. 너무 그냥 자기 팀 응원한다고 그래서 너무 감정이 앞서다 보면 승부의 세계에 즐기는 맛, 프로야구를 즐기는 맛이 좀 떨어지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동의합니다. 그래서 예. 그 부분은 조금 더 야구 팬들이 생각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볼 때 한 줄 평을 한번 시작해 주실까요? 글쎄요, 16년 제가 한 줄 평을 이기자 기회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이게 한 줄 평을 했는데요. 제가 볼 때는
작년 시즌 끝나고 메이저리그로 스타 플레이들이 많이 빠져나갔잖아요.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시즌 초반에 지금 그 시범 경기를 하는데 팬들의 어떤 야구에 대한 그 갈증 때문에 시범 경기지만 많이들 찾아오시는데 그건 갈증이거든요. 그 갈증을 새로운 선수들이 좀 그 빠져나간 스타 플레이 자리들을 메워주지 못하면 그 갈증은 하루아침에 물거품처럼 싹 빠져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위기지만 그 스타 플레이 나가서 위기지만 새로운 선수들이 다시 발굴이 돼서 또 좋은 성적을 내면 팬들의 어떤 희망은 꺼지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16년은 프로야구는 위기이지만 새로운 선수들이 좋은 선수들이 나타나서 어떤 그 관심을 갖게 만든다고 한다면 제가 볼 때는 또다시 프로야구는 기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 저도 여기에 좀 잔뜩 동의하는 한 줄 예상을 잠시 후에 또 해드릴 텐데요. 안경현 의원의 한 줄 예상 한번 들어볼까요? 올 시즌 팀들을 본다면 삼국지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아, 예. 그래서 이제 천하 삼군지계라고 얘기를 했는데 삼성의 위치가 좀 달라졌거든요. 최고의 자리에 있던 삼성의 위치가 이제는 두산과 NC 이 세 팀이 나눠 가지는 그런 형국이 됐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한번 예상을 해봤습니다. 예. 최근에 삼국지 읽으셨어요? 아니요, 굉장히 오래됐어요. 굉장히 오래됐는데 집에 뭐 만화로 된 삼국지가 참 많더라고요. 예. 아들이 너무 좋아해서 많이 있는데 뭐 화장실 갈 때마다 하나씩 보죠. 아. 예. 저는 그래서 그 이제. 한 줄 펴고 다 얼른 보고요. 네. 안경현 의원이 요즘 뭐 삼계탕을 많이 먹어요. 진짜 얼른 듣는 생각이. 3분째 개라서. 예, 예. 자, 이제 서재흥 해설위원의 첫 번째 공식 멘트 한 줄 예상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네버 엔딩 스토리라고 적었는데요. 네. 뭐 항상 끝나지 않는 이렇게 16년이 뭐 올 한 줄 평이지만 예. 시즌 한 줄 평이지만 그래도 저희 야구에 대한 이야기라든가 스토리 그다음에 예. 팀들의 그런 순위 관계 이렇게 예. 계속 이어가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지었습니다. 예, 야구는 계속해서 지속되는 네. 이야기다라는 의미를 또 서재흥 해설위원이 담아줬고요. 그리고 저는 KBO is my MLB라고 이거 괜히 이거 영어로 또 했네요. 예. 사실 이 말이요. 그 과거 그 농구 선수 국내에서 잠시 뛰었던 그 단테 존스라는 굉장한 NBA 출신의 스타 플레이어가 있는데요. 이 선수가 우리나라 리그에서 뛸 때 그런 인터뷰를 한 적이 있어요. KBL is my NBA라고 그런 인터뷰를 한 적이 있는데 제 마음이 그렇습니다. 많은 선수들이 MLB로 빠져나가고 또 시청자 여러분, 팬 여러분도 또 MLB에 대한 관심도 많이 높아지겠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 KBO의 가치 그리고 또 KBO에 대한 자긍심을 분명히 가져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KBO is my MLB라고 이야기를 붙였고요. 이렇게 자긍심을 가지고 올 시즌 중계방송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은 캐스터가 말씀하시는 부분은 적극적으로 공감을 하는데 그 부분은 우리 야구인들이 우리 후배들이 그렇게 관심을 갖도록 자긍심을 그럼요. 갖도록 해줘야 된다니까요. 그렇게 그렇죠.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절대 안 되는 거죠. 네. 북상 어리 앉아서 자긍심만 가져달라면 어떻게 해요, 팬들이. 그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예. 예. 오늘 서재흥 해설위원도 데뷔 무대를 지금 치르고 있는데 저희 SBS 스포츠에서도 또 데뷔 무대를 치르는 아나운서가 한 분이 있어요. 예, SBS 스포츠의 드래곤볼 여의주 아나운서를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의주 아나운서가 소개하는 주간 야구 핫세븐입니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여의주입니다. 돌아온 주간 야구와 함께 핫세븐도 새롭게 시작합니다. 스프링 캠프에서 주목받은 선수 핫세븐. 캠프에서 연일 불방망이를 휘둘렀던 넥센의 강지광. 힘만큼은 박병호보다 낫다는 평가를 얻어냈습니다. 2년 연속 시즌 초 부상을 되풀이했던 그가 올해 드디어 넥센의 희망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까요? 올겨울 제구력 강화에 주력했다는 롯데의 박세웅. 여기에 체중까지 증가하면서 공끝은 한층 묵직해졌습니다. 집중 선발 수업을 받은 21살의 박세웅. 과연 롯데 연건의 계보를 이을 수 있을지 기대됩니다. 박성민을 향한 관심은 캠프 내내 뜨거웠습니다. 이미 새 팀에서의 적응을 마친 그는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 개막만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이 94억 원의 사나이, NC 우승의 마지막 퍼즐이 될 수 있을까요?
도미니카 출신의 우투수 헥터. 올 시즌 외국인 선수 중 가장 큰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170만 달러의 몸값이 이를 증명하고 있는데요. 양현종과 함께 강력한 원투펀치로 성공할 수 있을지 기아 팬들의 관심이 뜨겁습니다. 여전히 잠재력 가득한 김주영을 향해 김기태 감독이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바로 유격수로의 변신. 데뷔 후 가장 몸 상태가 좋다고 고백한 13년차 김주영. 과연 올 시즌을 최고의 기회로 만들 수 있을까요? 로사리오의 위력은 과연 어느 정도일까요? 메이저리그 통산 71개의 홈런 기록으로 큰 주목을 받은 로사리오. 역대 외국인 타자 몸값 기록도 갖추었죠. 130만 달러의 로사리오가 자신의 진가를 증명해낼 수 있을지 함께 지켜보시죠. 나바로가 떠난 빈자리, 캠프 기간 눈도장을 받은 선수 바로 6년차 백업 백상원이었습니다. 삼성 2루의 새 주인으로 떠오른 백상원, 캠프에서 가장 주목받은 선수 1위에 이름을 올렸네요. 2016 첫 번째 핫세븐이었습니다. 네, 1위를 백상원 선수가 차지를 했는데요. 투표인원 6명 중에서 과반수에 해당하는 3표를 얻었습니다. 이순철 해설위원 그리고 서재흥 해설위원 또 제가 백상원 선수를 선정을 했었는데 이순철 해설위원 백상원 선수에 대해서 좀 기대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일까요? 제가 볼 때는 그동안에 뭐 7, 8년 지금 입단이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백상원 선수가. 근데 1군에서는 전혀 거의 못 보던 선수잖아요. 예. 그런데 피처스에서는 타격왕도 있고 그러니까 타격왕을 했다고 한다면 그 정도 타격의 기술을 가지고 있다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 백상원 선수가 앞으로 1군에 와서 그 멘탈적인 부분만 잘 이겨내면 가지고 있는 기술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지금 나바로 선수가 빠진 2루 자리에 백상원 선수가 캠프 때는 조금 제가 볼 때는 백상원 선수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시범 경기 와서는 지금 전제 가치를 확실하게 지금 보여주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멘탈 부분 정도만 잘 이겨낸다고 한다면 나바로 선수의 어떤 빈자리를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예. 서재흥 의원은 좀 어떤 점을 주목하고 계세요? 저는 백상원 선수에 대해서 그러니까 제가 퓨처스리그에서 예. 13년, 14년, 15년 이렇게 계속해서 예. 쭉 봐온 선수인데 일단 안정적이에요. 수비도 그렇고 타격도 그렇고 좀 한 가지 흠이라면 좀 주루면에서 달리기가 좀 느린다는 편에서 그게 좀 예. 많이 요구는 있지만 그 주루 빼고서는 뭐 수비, 장타력, 송구한 이게 다 갖춘 선수이기 때문에 예. 충분히 1군에서도 통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백상원 선수의 올 시즌 1군 활약을 한번 기대를 해보겠고요. 이순철 의원님께서는 백상원 선수 포함해서 이제 7명의 선수를 꼽아 주셨는데요. 뭐 정희윤 선수, 이천웅 선수, 또 헥터, 지크, 웹스터, 송은범 선수인데 송은범 선수를 꼽아주신 이유가 어떤 점인가요? 한때는 송은범 선수가 윤성민 선수하고의 어깨에 자웅을 겨룰 수 있는 그렇죠. 대표적인 강속구의 슬라이더를 잘 던지는 투수였잖아요. 예. 그런데 최근 지금 몇 년간 송은범 선수가 거의 좀 살아나지 못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송은범 선수가 올 시즌에는 나이도 그렇고 반드시 살아나줘야 되고 또 하나 입장에 봤을 때 지금 노저스 선수도 투구를 아직 하지 않고 있고 부상 선수가 많은 상황에서 5선발이 완전히 갖춰진 상태가 아니에요. 그렇게 보면 만약에 노저스와 마이스트리 선수가 들어와서 이뤄준다고 한다면 안영명, 송은범 이런 선수들이 그러니까 송은범 선수 살아나줘야 선발의 구색이 갖춰지면서 하나가 지향하는 우승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예. 근데 개인적으로 송은범 선수가 시범경기에 와서 하는 걸 보면 그 전에는 사실은 큰 커브도 던지고 체인지업, 뭐 빠른 볼 이렇게 슬라이더 이렇게 던졌었는데 예. 타자들에게 이미 상대 타자가 다 읽히면서 그게 다 한 타이밍으로 다 쳐버리거든요. 지금 그 송은범 선수의 투구를. 그런데 최근에 와서 슬러브를 던진다고 하니까 슬러브는 슬라이더와 커브의 그 중간 사이에 던지는 건데 예. 타자가 만약에 박자가 맞춰서 딱 한 박자로 반 박자로 쉬어서 딱 친다고 한다면 슬러브는 약간 더 한 반 박자 정도 더 쉬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타이밍을 뺏으면서 조금 더 타자들을 좀 타이밍을 주자는 그 괴로움을 좀 주겠다 이러 하면서 새로운 구정을 좀 만든 것 같은데요. 예. 만약에 그게 성공이 된다고 한다면 송은범 선수는 부활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예. 신무기가 과연 통할지 한번 올 시즌을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이제 안경현 위원의 선택인데요. 김주형, 강지광, 조수행, 최형우, 나성범, 로사리오, 보우덴 선수인데요. 두산 선수 2명, 그리고 그중에 1명 조수행 선수입니다. 조수행 선수에 대해서 어떤 점을 기대하고 계신 거죠? 그러니까 조수행 선수를 보면 예전에 95년에 그 정승우 선수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예. 예, 정승우 선수처럼 수비도 되고 빠르고 제가 볼 때 정승우 선수보다 더 빠른 것 같고요. 예. 그리고 타격도 되는 선수거든요. 올 시즌에 조수행 선수가 1군에서 움직여 준다면요. 두산으로서는
하나의 외야수가 더 생기는 거고 그리고 지금 현재 있는 외야수들이 좀 긴장을 할 만한 그런 선수고요. 예. 거기다 뭐 최용우 선수, 나성범 선수를 제가 뽑았는데 자, 지금 테임즈 선수에게 대항마는 그 두 선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박병호 선수가 떠난 이 자리에서 홈런왕 경쟁을 할 수 있는 이 두 선수가 올 시즌 좀 기대가 됩니다. 예, 분발을 해달라라는 그런 또 부탁까지 해주셨고요. 자, 서재영 해설위원의 선택은 장필준, 이준형, 오준혁 그리고 백상원, 임병욱, 김윤동, 김주영 선수인데요. 가장 눈에 띄는 이름이 역시 그 장필준 선수 또 이준영 선수예요. 네, 제가 장필준 선수를 캠프 가서 봐왔는데요. 지금 현재 삼성이 마무리가 지금 부재잖아요. 예. 오승환 선수가 떠나고 또 임창용 선수가 떠나면서 지금 또 안지만 선수가 또 거치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지금 장필준 선수가 지금 별처럼 탁 솟아 나왔는데 예. 지금 뭐 볼 끝으로 보나 뭐를 보나 지금 오승환 선수가 거의 흡사한 볼이에요. 예. 뭐 볼도 묵직하면서 볼 끝이 살아있는 그런 선수이기 때문에 삼성의 마무리 자리를 좀 맡아주지 않을까라는 제 개인적인 생각을 해보고 예. 또 이준영 같은 선수는 지금 KD에서 넘어오면서 투구폼을 교정을 하면서 본인이 께서는 좀 이야기를 해주고 계시고요. 여기에 이제 전 해설위원들의 상승 평가를 받은 구단이 한 구단이 또 있습니다. 바로 롯데자이언츠인데요. 안경희 위원은 롯데자이언츠의 상승을 어떻게 좀 전망을 하고 계신 거죠? 마무리 쪽이 상당히 좋아졌잖아요. 네. 그때 가장 부족했던 부분은 그 경기 6회 이후 후반이 상당히 약했는데 정말 뭐 어떻게 본다면 돌려막기를 했잖아요. 네. 근데 이제는 돌려막기가 아니라 딱딱 나눠져 있는 그런 그 팀 마무리를 가졌기 때문에 롯데는 분명히 그 타선에 그 마무리 정도면은 충분히 전력이 상승했다고 보고 그리고 선두권 한번 위협해 볼 수 있는 그런 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서는 경기면 이길 수 있다. 그렇죠. 여기에 이제 동의를 두 분도 좀 하시는 건가요? 저는 뭐 항상 인터뷰 때도 말씀드렸는데 예. 롯데는 제가 봤을 때는 올해처럼 그러니까 10개 구단 나머지 9개 구단을 비교를 해봐도 그렇고요. 올해처럼 전력을 만들기가 쉽지가 않아요. 네. 단 이제 마무리나 중간에 있는 투수들이 나이도 좀 있고 하기 때문에 정대현 투수라든지 예. 나이가 많은 선수들이 경험이 많은 선수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올해가 가장 우승을 할 수 있는 기회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감독이 아무래도 좀 신입 감독이기 때문에 경기를 어떻게 풀어가냐, 또 팀 분위기를 어떻게 만들어가냐가 롯데가 풀어야 될 숙제, 가장 큰 숙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백권도 한번 노릴 수 있는 시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네. 뭐 김태형 감독도 작년에 처음 하면서 우승을 했잖아요. 예. 정원호 감독이라고 못할 것이 없거든요. 그렇죠. 정원호 감독이 어떻게 잘 만들어가느냐, 이 원석을 어떻게 잘 꿰서 보석으로 만드느냐는 이제 감독 몫이 달려 있는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지금 저희 3분할 화면이 나가고 있었는데 안경희 위원이 계속 아래를 보고 계셨어요. 아니, 그 굉장히 좀 유심히 듣느라고요. 주옥 같은 말씀을 잘 새겨 들으려고 제가 좀 밑에를 좀 그 쳐다보고. 영혼 없는 대답 좀 하지 마세요. 자, 그러면 지금까지 이 전력 분석을 기반으로 해서 한번 올 시즌 5강을 한번 예상을 해 볼까요? 이순철 해설위원부터 좀 말씀을 해 주실까요? 제가 그 자막으로 다 이야기했잖아요. 네. 예, 사실은 삼성이 지금 저는 지금 빠졌어요. 나머지 네. 분들 다 있는데 뭐 하나, NC, 두산, 롯데 네. 그렇죠? 네. 예, 그렇게 들어가는데 지금 제가 삼성이 빠지고 SK를 집어넣었어요. 근데 삼성은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안지만과 윤성환 선수가 굉장히 지금 뭐 어떻게 될지를 잘 모르잖아요. 그렇죠. 사실 그렇게 보면 지금 경기도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 자, 그래서 또 용명 두 선수 중에 한 선수는 제가 볼 때는 상당히 그 피칭하는 과정이 제구력이 좋지 않아 가지고 네. 지금 용명 그 선수 갑자기 지금 투수가 생각이 이름이 생각이 잘 안 네. 나는데 어려워요. 상당히 발음이 어렵더라고요. 벨레스터. 벌레스터, 네, 벌레스터 선수가 이제 생각이 갑자기 안 났었는데요. 그 선수는 지금 시범 때 던지는 모습을 보면 제구가 그렇게 썩 좋은 편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구속만 좀 빠르고 또 각도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니고 이래서 그러면 그 두 선수, 윤성환과 안지만 선수가 지금 빠져 있던 그 선수가 좋지 않다고 한다면 삼성은 작년도 그렇고 재작년도 그렇고 용병이 어떤 역할을 하냐에 따라서 전력이 좋아지냐 나빠지냐 이랬었거든요. 네. 그래서 삼성이 빠지고 SK가 두 투수가 빠졌어도 정우랑과 윤기련 선수가 빠졌어도 사실 불펜진들이 그렇게 약하다고 보지 않거든요. 네. 공격력은 그대로 살아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올해도 SK가 5강 안에 들어가지 않겠는가 이런 예상을 해봤어요. 이순철 해설위원께서는 참고로 3년째 지금 SK를 밀고 계십니다. 자, 이어서 이제 안경현 위원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볼까요? 저는 삼성, 두산, NC 그리고 롯데 하나를 꼽았어요. 너무 평이한 예상 아닙니까? 예?
너무 평이한 예상 아닙니까? 그게 정답이 될 수가 있거든요. 아, 예. 근데 뭐 어쩔 수 없죠. 그렇게 전력이 보이는데. 근데 저는 SK를 생각을 못하는 이유가 사실 정우람, 윤기련 그 셋업맨하고 마무리가 없다면은요. 중간에서 혼란스러운 그런 상황이 많이 벌어질 것 같아서 다른 부분보다는 그래서 저는 SK보다는 하나를 집어넣고 삼성을 좀 집어넣었어요. 이변은 없을 것이다. 네. 예, 그러니까 저도 그렇게 봤는데 시범 경기를 또 오키나와 캠프를 보니까 김승혜 선수도 들어와 있고 네. 박정배 선수도 있고 전유수 선수도 있고 이렇더라고요. 그게 그래서 이상 또 자완에도 신재용 선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예. 이 불펜진들이 그렇게 약하지 않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 네. 서재영 위원의 생각 한번 들어볼까요? 저는 뭐 안경님하고 똑같이 적어냈는데요. 네. 저는 올해 또 처음이잖아요. 그래서 안정적으로 가려고. 예. 미꾸라지처럼 논란을 좀 네, 일으키지 그래서 않고. 안정적으로 가려고. 예. 근데 약간의 하나가 변수가 예. 저는 롯데를 좀 하나의 변수로 뽑았어요. 아, 예. 그러니까는 뭐 좀 전에도 소대도 이수철 해설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뭐 신인 감독님이 오셨고 또 작년에 좀 많이 시끄러웠잖아요. 그러니까 롯데가 과연 올해도 프론트 야구를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또 이 롯데의 길은 또 달라질 것 같아요. 그래서 롯데가 또 한 가지 변수를 또 일으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일단 안경현 위원과 똑같은 전력상으로 봤을 때 이 5팀이지만 그래도 좀 변수가 있을 쪽은 롯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것이 이제 서재영 해설위원이고요. 저는 NC, 한화, 두산, 기아 그리고 롯데를 꼽았습니다. 저도 이제 삼성이 빠지고요. 여기에 이제 기아가 올라갔는데요. 삼성 라이온즈는 역시 말씀해 주셨던 이순철 해설위원께서 말씀해 주셨던 윤성환과 안지만 이슈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올해가 이제 류중일 감독의 또 제일 마지막 시즌이잖아요. 이 문제를 좀 시즌 초반에 어떻게 좀 풀고 갈 것이냐. 이 점도 선수들의 동기부여에 있어서 좀 큰 역할이 될 것 같아서 그 여부에 따라서 좀 삼성 라이온즈의 성적이 좀 갈라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고 그리고 기아 타이거즈를 5강 후보에 집어넣은 이유는 역시 또 싸워줄 수 있는 선발이 있는 그런 팀을 한번 좀 꼽고 싶어서 기아 타이거즈를 5강 후보로 집어넣었고요. 이 멤버 그대로 저희가 올스타전 때 한번 또 점검을 해볼 예정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기대 부탁드리고요. 잠시 후에 앞서 소개해드렸던 대로 삼성 라이온즈와 넥센 히어로즈의 전력 하락이 어떻게 드러났는지 숫자를 통해서 밝혀드리겠습니다. 구화 숫자들 이어집니다. 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한국 야구는 현대 왕조의 시대였습니다. 1998년 첫 우승을 시작으로 7년 사이에 4번이나 우승컵을 들어올렸습니다. 이 현대 왕조가 결정적 타격을 입고 몰락한 건 2004년 말이었습니다. 최근 많이 알려진 대체 선수 대비 승리 기여도 소위 WAR로 보면 그때 현대가 입은 전력 손실의 크기가 드러납니다. 삼성과 9차전까지 가는 혈투 끝에 한국 시리즈를 제패한 현대는 5기업의 어려움 속에 그해 겨우 3명의 주축 선수를 잃었습니다. WAR 8.37로 리그 전체 1위에 오른 두룬바를 붙잡지 못해 일본으로 떠나보냈습니다. 한국 최고의 유격수 박진만과 4년간 홈런 139개를 몰아친 거포 심정수를 FA로 삼성에 빼앗겼습니다. 이 3명의 2004년 WAR 합계는 15.7. 그러니까 현대는 2004년 말 16승 가까운 전력 손실을 이룬 겁니다. 단일 옵시즌 WAR 감소 역대 1위 기록이었습니다. 역시 모기업이 기울면서 눈물을 머금고 주축 선수를 떠나보낸 1999년의 해태와 1998년의 쌍방울, 2009년의 히어로즈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겨울 이 표의 맨 위에 두 팀이 새로 나타났습니다. 넥센은 올겨울 주축 선수 6명을 잃었습니다. 박병호, 유한준, 데네켄, 손승락, 조상우, 한현희의 지난 시즌 WAR 합은 29.2. 무려 30승 가까운 전력 타격을 입은 겁니다. 위에 소개한 모기업의 사정으로 몰락한 모든 팀을 훌쩍 뛰어넘은 압도적인 전력 감소 신기록입니다. 종전 1위인 2004년 현대의 2배에 가까운 엄청난 타격입니다. 찢어지는 가난의 대명사인 쌍방울이 1997년과 98년 2시즌 동안 잃어버린 전력을 합친 것보다 많습니다. 즉 넥센은
이태근과 장원삼 등을 떠나보낸 2009년 겨울에 3배 가까운 전력 손실을 안고 2016년을 맞이하는 겁니다. 넥센만큼은 아니지만 삼성의 전력 손실 역시 어마어마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지난 겨울 나바로와 박선민, 임창용을 잃은 삼성의 WAR 손실은 17.2, 넥센에 이어 역대 2위입니다. WAR 17.2는 지난해 신인왕 구자욱의 WAR 4.78에 3배가 훌쩍 넘습니다. 즉 단순화하면 삼성은 올 시즌에 구자욱 같은 선수 3명이 나타나야 이 손실을 메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두 팀을 쉽게 무시하지 않는 건 흥미로운 현상입니다. 새 얼굴을 계속 키워내온 두 팀의 시스템의 힘을 알기 때문입니다. 두 팀이 올 겨울의 시련을 미래를 책임질 새 얼굴을 키우는 기회로 만들지가 올 시즌의 볼거리 가운데 하나입니다. 최근 세이버매트릭스에서 가장 그 핫한 수치죠. WAR을 놓고 이야기를 이성훈 기자가 풀어봤는데요. 이 WAR을 봤을 때 지금 이 두 팀의 그 성적 하락의 수치가 전력 손실의 수치가 넥센은 역대 신기록을 달성을 했고요. 그리고 역대 2위입니다. 삼성도 뭐 우려 없다 하는 의견도 있지만 일단 그 WAR의 손실로 감안을 해봤을 때 역대 2위를 지금 삼성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또 많은 해설위원분들께서는 특히 여기 계신 두 분 같은 경우는 지금 삼성 라이온즈를 5강으로 꼽아주셨거든요. 어떤 점을 좀 5강으로 꼽는 이유인가요? 일단 외야 쪽에서 자리가 남아요. 예. 예, 선수가 넘쳐날 정도고, 그리고 저는 사실 나바로 선수가 타격 쪽에서는 최고라고 생각하지만 수비가 상당히 마음에 안 들었거든요. 예. 그 수비의 그 손실이라는 것은 본인이 홈런 하나 친 것보다 더 심할 수가 있는데 수비에서 그냥 흘려나가는 그냥 좀 어떻게 보면 성실하지 않은 플레이가 많아서 거기에서 실책이 나와서 주는 점수도 적진 않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다 하고 백상원 선수의 그런 견실한 수비력을 생각한다면요. 그래서 손실은 분명히 있겠죠. 예. 하지만 남는 자원 쪽에서 그것을 메꿔 가는 건 그렇게 나쁘지 않거든요. 40개 이상의 홈런이 나왔다 하더라도요. 다른 쪽에서 선수들이 치는 그 홈런과 그 48개의 홈런을 만약에 뭐 뺄셈을 한다면요. 예. 그렇게 크진 않아요. 홈런 20개 정도? 홈런 20개가 그렇게 팀 타선의 그 전력을 그리고 뭐 그걸 왔다 갔다 하게 만들 그 정도 수치는 아니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나바로 선수만큼의 그 전력은 메울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메울 수 있을 것이다. 네. 서정용 의원 생각은 어떻습니까? 제 생각은 뭐 이렇게 지금 삼성이 뭐 몰락을 한다 그러는데 근데 예. 몰락은 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올해는 그렇게까지 몰락은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5강 싸움에 있는 이유가 예. 몰락을 하더라도 5위 안에 든다는 소리가 그동안 선수를 해왔던 게 있기 때문에 예. 또 시즌을 해온 경험, 그다음에 큰 무대에서 해왔던 경험 예. 이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뭐 선수들이 이탈을 한다 그래도 저는 그 부분에서는 그래도 삼성이 뭐 올해까지는 그래도 5강에 들어가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죠. 예. 선수들의 경험을 믿는다 이런 이야기신데 반면에 이제 앞서 두산의 이야기를 놓고 봤을 때는 김현수의 공백이 있더라도 다른 선수들이 좀 메울 수 있을 것이다라고 또 해설위원분들께서 전망을 해주셨는데 반면에 그 넥센 같은 경우는 과연 이 공백을 메울 수 있을지 궁금한데요. 어떻게 보세요? 시간이 좀 필요하겠죠. 예. 그 떠난 선수들이 워낙 좋은 성적을 내놨기 때문에 당분간은 그렇게 바로 이렇게 메워지지가 않을 거예요. 네. 다른 기존 팀들에 있는 선수들은 대체 선수들이 들어와서 어느 정도로 메울 수 있지만 넥센 같은 경우는 경우가 다르거든요. 워낙 박병호 선수도 그렇고 뭐 강정호 선수도 마찬가지고 뭐 손순락 선수도 빠져나와 있는 유한준 선수 이런 선수도 공백을 하루아침에 그렇게 메운다는 것은 정말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예. 그래서 넥센이 올 시즌에 굉장히 고전할 것이다. 또 조상우와 한현희 선수까지 수술로 빠져 있는 상황에서는 그렇죠. 예. 더더욱이나 힘들 것이라는 생각을 해요. 예. 그러니까 바로 메꾸기에는 정말 어렵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시간이 좀 걸릴 것이다. 이런 전망을 해주셨고요. 이렇게 구화 숫자들을 통해서 역대급 전력 손실을 기록한 두 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는 올해 2016 주간 야구를 맞이하면서 처음 여러분께 보내드리는 코너로 이어드리겠습니다. 봄봄봄 봄이 왔네요. 우리가 처음 만났던
그때 향기 그대로 그때가 앉아 있었던 그 벤치 옆에 나무도 아직도 남아있네요. 그때여 너를 처음 본 순간 나는 바로 알았지. 그때여 나와 함께 해줘 이 봄이 가기 전에. 네, 올해 처음 보내드리던 B컷 스토리는 이제 사진을 통해서 여러분께 B컷의 감성을 전해드리고 싶어하는 의미에서 저희가 코너를 한번 따로 마련해 봤는데요. 안경윤 저도 그렇고 굉장히 좀 신났네요, 캠프에서. 좋잖아요. 야구도 보고. 오랜만에 그렇게 야구 좋았을까요? 선수들도 보니까 네. 좋지 않으세요? 저건 뭔가요, 근데? 게이트볼. 선수 때 들지도 않는 해머를 왜 든 거예요? 해머 게이트볼이에요, 게이트볼. 게이트볼. 예. 저게 한번 해봤더니 재밌더라고요. 저도 한 그래요? 세트 사올라 했는데 예. 뭐 앞으로 한 20년 있으면 저거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임철 위원님 게이트볼은 제가 책임지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꼭 거기까지는 안 하는 거예요. 사실 서재영 의원 같은 경우는 지금 선수가 아닌 신분으로 캠프에 들른 것이 이번에 처음이잖아요. 네, 처음이요. 특별했을 것 같은데요. 좀 남달랐죠. 예. 뭐 선수를 제가 봤을 때는 똑같은 선수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예. 선수들이 저를 생각을 했었을 때 이제 위원님이라고 위원님 하니까 예. 좀 거기에서 좀 기본적으로 좀 이상했었고 그럼 어. 제가 2년 만에 처음 가본 거예요. 제가 예. 일본 캠프를 제가 15년 정도 못 갔었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몸이 아파서 괌으로 들어갔었는데 그래서 좀 더 새로웠고 또 다시 가서 보니까 다시 또 야구를 하고 싶다는 생각이 조금씩 이렇게 솟아오르더라고요. 내년부터는 안 데려가겠습니다. 저희가. 아니 조금 선수들한테 다가갈 때 자존심 상하고 뭐 이런 것은 없었어요? 아니요, 그게 선수들이 먼저 다가와줘서 먼저 인사를 해줘서 그게 너무 고마웠어요. 그러니까 선수들이 제가 좀 다가가기 좀 약간 어정쩡했었는데 예. 선수들이 먼저 다가와서 의원님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인사를 해주니까 그게 너무 선수들한테 고맙다고 생각을 들었었죠. 예. 사실 또 이순철 해설위원과 또 저와 안경현 해설위원 저희 셋 같은 경우는 또 미야자키에서 아주 특별한 추억도 있잖아요. 많죠. 예. 쉐어하우스요? 예. 얼어 죽는 줄 알았어요. 정우영 캐스터 때문에. 저희가 숙소가 없어서요. 예. 현지 숙소 대란이 일어나서 저희가 한 방을 쓸 뻔 하다가 이순철 해설위원님께서 급하게 숙소를 찾아서 나가시고 그래서 한 안경에- 궁금해서 제가 네이버에 찾아봤어요. 처음 가보셨죠? 그런데요, 욕실도 하나, 뭐 화장실도 하나, 네. 외국인들하고 같이 쓰는 게 쉐어하우스더라고요. 그래서 정호영 캐스터가 나를 일부러 지금 골탕 밀려고 이런 데를 들어갔구나. 그렇게 하고 말았죠. 물이 좋았어요. 물이 굉장히 따뜻하고 예. 좋습니다.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방송을 할 때 저한테 당한 것을 해볼 때 그걸로 완전히 그냥. 예. 안경현 해설위원과 저는 참 수많은 뮤직비디오를 또 탐독을 하면서 아주 돈독한 시간을 만들었던 것 같고요. 이렇게 2016년 주간 야구의 유일한 새 코너 B컷 스토리인데요. 야구장 안팎의 감성을 여러분께 전해드릴 예정이고요. 다양한 순간을 보내드리고 싶은데 이것은 이제 시청자 여러분도 참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야구장에서 찍은 사진을 각종 SNS에 주간 야구 해시태그를 달고 올려주시면 이 코너를 통해서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간 야구 첫 회의 마지막 코너 팬심으로 이어지겠습니다. 올 시즌의 첫 번째 팬심인데요. 어느 열정적인, 정말 열정으로 가득 찬 한 야구팬의 글을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글이 이제 나올 텐데 자양동에 사시는 이순철님의 의견입니다. 네, 자양동에 사시는 이순철님인데요. 이분이 굉장히 열정적이세요. 저 사진 오키나와에서 찍은 사진인데 오키나와 야구장까지 직접 다녀오신 것 같아요. 지금 글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이 시범 경기가 좀 너무 길고 또 너무 추울 때 시작한다라는 그런 의견을 지금 자양동에 살고 계신 이순철님께서 SNS에 이렇게 직접 장문의 글을 게재를 해주셨습니다. 근데 이분이 또 좀 영향력이 있는 분이신 것 같아요. 뭐 이런 글들이 또 기사화도 되고 또 그렇더라고요. 심하게 있으시죠? 예. 네, 영향력이. 한 말씀 하시면 뭐 누구든지 따라야 될 것 같은 포스가 있기 때문에.
이분과 뭐 깊은 연관이 있을 것 같은 이순철 해설위원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지요? 맞아요. 동명이인이에요. 아니, 그런데 정말 강력하니 저는 그 KBO에게 부탁을 하고 싶어요. 올 시즌에 캠프 끝나고 들어와서 지금 추워서 선수들이 제대로 플레이를 못 하잖아요. 네. 그렇게 보면 귀하게 훈련을 2월 1일부터 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저는 15일부터 나가는데요. 그러니까 일찍 나가다 보니 또 일찍 들어와서 시범 경기